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치약전문대학원의 치과보철학교실의 주임 교수로 있는 허중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시간 정도 강의를 진행을 할 텐데, 제가 사실 위생사 보수교육은 처음입니다. 위생사 선생님들께 보수교육은 처음이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해야 될지 상당히 잘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병원에 있고, 여기 참여하신 대부분의 위생사 선생님들은 이제 개인 병원에 계실 텐데요. 저희 병원에는 보철과에만 의사가 20명이지만 치과위생사가 단 2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이제 저를 어시스트하고 보조해주고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은 다 레지던트들인데, 그래서 일단 위생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그런 최신 그런 지식들을 위주로 준비를 좀 했고, 또 경남이기 때문에 저희 부산대학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어려운 치료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들을 보여드리고,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참여하시면은 원장님들이 상당히 편해지는 부분들도 많고, 또 임상의 퀄리티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약간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이제 치과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임상 과정에 대해서 조금 참고를 하시고 좀 습득을 하시면은 임상에서 훨씬 또 효율적인 그런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부탁받은 주제는 디지털 관련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일반적인 디지털 스캐닝이나 디지털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희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너무나 잘하시고, 실제로 이만은 좀,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보다 더 인프레션을 잘 뜨고 임상 플로우에 대해서 다 이해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보통 연자분들이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디지털 틀리와,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쉽게 임상 정보를 기공소로 옮기고, 또 원장님들께도 또 쉽게 이제 보철물을 만들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디지털 틀리라는 거는 이해를 하실 거고,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틀리는 이제 컨벤셔널 틀리, 즉 보험 틀리까지 같이 포함되는 내용의 중요한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로넥스 보철 치료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그 임플란트 위치가 적절하지 못할 때, 임플란트가 다수 심겨져 있지만 무취약 부위에 적절하지 못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정성 보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고정성 보철을 청소를 잘 하기 위해서 가끔 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개념들을 좀 이해하고 계시면, 정말 임플란트 위치가 안 좋을 때 이제 원장님들이 오로넥스 치료를 할 때 있어서 같이 보완해주고 이제 같이 임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토픽은 총 3가지 토픽인데, 첫 번째 토픽은 교합 평면의 이해와 체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오전에 앞선 강의에서는 이제 보험에 관련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교합 평면이 나오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건데요. 일단 위생사 선생님들께서도 교합 평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환자분들과 제일 처음 대면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누시는 분들인데, 일선에서 가장 환자와 가장 먼저 접하는 이제 분들이신데, 이 교합 평면을 잘 이해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체득을 할 수가 있고, 또 원장님들이 체득하고자 하는 교합 평면을 효율적으로 체득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합 평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체득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인과 같이 지금 4명의 환자의 사진이 있는데, 지금 개인 병원에서 아마 이제 어려운 케이스들은 많이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서울에서 강의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케이스들에서 이제 원장님들이 고군분투를 하고 계실 텐데, 적절한 이제 수직 고경. 자, 우리가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할까요? 자, 우리가 수직 고경이라고 하면 버티컬 디멘션, 즉 환자의 높이입니다. 아까 높이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CR 그 중심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치아가 많이 남아 있는 경우는 그냥 치아에 맞춰 가지고 이를 만들면 되는데, 치아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악관절을 기준으로 이제 CR이라는 걸 체득합니다. 중심이라고 하죠.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치과 보철학 교과서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기존의 교과서들을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걸 공부하고 계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정의들도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나중에 조금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런 VD, Vertical Dimension, 수직 고경하고 CR을 체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교합 평면을 잘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교합 평면은 환자의 심미적인 그런 것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안정적인 보철물을 만드는데도 아주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환자가 왔는데 만약 이러면서 처음 왔을 때 이제 상악과 하악의 인상을 뜨고 본을 뜨고 그다음에 이제 보철물을 만들 거예요. 위에 환자 같은 경우는 템포러리 임시 보철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 단계에서 위생사 선생님이나 치과의사 선생님이 교합 평면에 대해서 고려만 좀 했다면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그런 보철물을 만들어서 환자의 인생을 삶의 퀄리티를 망가뜨리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 환자는 울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어떻게든 펴달라고 하는 분인데 자, 이런 이제 초기에 저희가 교합 평면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적절한 형태의 보철물을 잘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캔팅되어 있는 기울어져 있는 보철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것들이 제가 위생사 보수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일단 보철물을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만들어진 보철물의 예후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이 자, 보이는 그림의 위쪽 그림을 보시면은 자, 위쪽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치아가 반대편에 이게 이제 엇갈린 교합이라고 하는데 우측과 좌측의 상악과 하악 치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위아래 마주치지 않는 이러한 이제 환자가 왔을 때 우리가 엇갈린 교합이라고 하고 이런 엇갈린 교합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데 자, 위아래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예비 인상을 체득하고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체득해서 만약에 기공소로 보냈는데 그 기공소에서 교합 평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아래쪽과 같이 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모를 보고 얼굴을 보고 교합 평면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기울어져 있는 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은 이제 환자와 상담하시고 하실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교합 평면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과 같이 합의가 됐다면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인상을 뜰 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체득을 해주시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로 내용은 전반적인 임상 술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떤 부분을 개입하고 어떤 부분을 개입하지 않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적절하게 이제 원장님들과 상의해서 그렇게 서로 의논해서 그렇게 임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버티컬 릴레이션, 아까 말했던 버티컬 릴레이션, 호리존탈 릴레이션, 버티컬이랑 수직적인 고경을 말하는 거고, 호리존탈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수평적인 악관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앙 담으세요가 아니고 이제 손으로 조작을 해서 턱 관절의 위치를 잡아주는 거. 요게 이제 CR입니다. CR. 자, 그 다음에 치아에 맞춰가지고 앙 다물게 하는 거를 MICP, 최대 교두 감압이 또는 보통 CO라고 하는데 센트릭 오클루전, 그 다음에 MICP 이런 것들이 각게 보통 만들어주는데 틀니를 만들 때는요. 틀니 만드는데 자, 어쨌든 기본이 되는 것은 이가 없을 때는 CR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수평적인 그런 악관 관계를 조절하게 됩니다. 자, 그럼 교합 평면에 대해서도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요. 자, 우리가 버티컬 수직 고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통 원장님들이 다 잡으실 거예요. 다 잡으시는데 이제 환자가 이런 VD를 잡을 때, 버티컬 릴레이션을 잡을 때 위생사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과 상담을 하면서 어머니 뭐 힘을 좀 빼세요. 온몸에 힘을 좀 빼시고 입술을 살짝 다무십니다. 자, 이런 이제 그런 형태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 이런 것들 연습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한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버티컬 릴레이션은 어떻게 잡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흔히 잡는 것이 레스트 포지션 상에서 수직 고경을 잡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환자분 보고 등을 딱 펴고 눕히지 마시고요. 항상 눕히시면 안 돼요. 이런 걸 상의하실 때는 등을 딱 펴시고 바로 앉은 상태에서 자, 환자분께 한숨을 푹 쉬시면서 힘을 쭉 빼세요 합니다. 그러면 힘을 쭉 뺍니다. 환자가 힘을 쭉 빼고 이 상태에서 입술을 살짝 붙인 상태. 자, 이 상태에 보통 이가 맞물려 있지 않죠. 여러분들은 지금 위생사 선생님들은 다 이가 있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해보시면 위아래 이가 닿지 않는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그 사이의 공간을 우리가 프리웨이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프리웨이 스페이스. 그러면 버티컬 디멘션은 뭐냐면은 힘을 쭉 뺐을 때 그 높이를 재고 점을 찍겠죠. 코, 턱 점을 찍고 그 높이를 재고 그 다음에 거기서 2에서 4mm 아까 떠 있는 공간 2에서 4mm를 뺀 게 이제 보통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엄청 심플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략적인 개념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VD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한테 이런 것들, 환자가 긴장을 하고 있으면은 제대로 안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긴장하지 않도록 잘 유도를 해주시고, 자, 이해는 되시죠? 그런 게 이제 VD다. 자, 그다음에 C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수직적인 높이를 잡았으면 이제 수평적인 관계를 체득을 하셔야 되는데, CR을 할 때 역시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자, 원장님이 하실 때 원리를 아셔야지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환자분들이 많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 근이완을 좀 시켜주시고, 환자분 입 주위를 마사지 한다든지, 먼저 환자는 누워야 돼요. 약간 누워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책에는 누워서 하라고 돼 있는데 도순이 보면 저는 이제 조금 앉아서 하는 편입니다. 그거는 원장님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실 거고, 저희가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면요, 앉아서 뒤로 살짝 젖히면 턱이 후방으로 약간 후퇴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CR이라고 하는 거는 턱의 위치는 약간 뒤쪽으로 턱이 후퇴했을 때 그 로테이셔널 엑시스를 잡는 건데, 따라서 이제 도순이 말한 양손 조작법이든 뭐 친법이든 이런 것들은 이제 원장님들이 하실 텐데, 선생님들께서 정확한 자세를 유지시키고 턱을 약간 뒤로 후퇴된 상태에서 환자분들이 자, 그 상태에서 살살 천천히 담으세요라고 했을 때, 그런 이제 담무는 습관, 그런 담무는 행위를 이제 연습을 좀 시켜주시고 환자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좀 부드럽게 이렇게 환자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결국 CR이라는 거는 센트럴 릴레이션은 중심위, 한글로 중심위, 중심위는 턱관절의 위치를 잡는 거다. 틀니나 치아가 없는 사람들한테 쓰는 거다. 치아가 많거나 턱관절이 뭐 문제가 없는 젊은 환자의 경우는 그냥 앙 담으세요겠죠. 앙 담으세요. 자, 앙 담으세요 할 때도 자, 우리가 치아가 있더라도 반드시 앉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완전히 누워버리면은 턱이, 특히 20대 여자분들 턱이 많이 안 좋으시죠? 턱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고개를 뒤로 젖혀버리면은 턱이 상당히 뒤로 후퇴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일을 하고 나서 갑자기 턱이 불편해요. 턱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안 씹혀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턱의 위치와 그 다음에 MICP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앉아서 우리가 바이트를 뜬다 그러죠. 바이트를 잡을 때도 앉아서 뜨셔야 됩니다. 자, 오늘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오클루저 플레인에는 위생사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클루저 플레인은 원장님들이 본을 뜨거나 같이 파이널 임프레션을 뜨셨더라도 이런 오클루저 플레인에 대한 마킹을 이제 위생사 선생님들이 조금 해주시면은 우리가 보철물의 퀄리티가 확 올라가고, 또 우리 치과 원장님들께서도 훨씬 이제 믿고 신뢰하시는 관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와 평면이 뭐냐면은 우리가 상악의 오클루잘 서피스, 교합면을 이은 선들, 그게 이제 교합평면입니다. 교합평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일 우선되는 게 상악입니다. 상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 교합평면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심미적인 기준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미소선도 달라지고, 환자의 안모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립 서포트라고 아시죠? 입술이 얼마나 팽팽한지. 또 60대 넘어가신 어르신들은 주름도 펴줘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치과 선생님들과 같이 상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교합평면의 정의를 먼저 알아보면, 앞에서 봤을 때 교합평면이 동공간선, 눈하고 눈 사이에 동공 있죠? 동공간선하고 앞니가 평행해야 돼요. 앞니가 그건 당연한 거죠. 동공간선과 그 다음에 앞니가 평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젊은 여자분들, 자,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께서는 대부분 치아를 가지고 계시고 치과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이를 편안하게 두시고 입술에 힘을 빼보시면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윗입술 보더에서 약 2mm, 1에서 2mm 정도 보일 겁니다. 자, 이게 보통 심미적인 기준인데, 얘가 너무 안 보이면은 합주기처럼 보일 거고, 너무 많이 보이면은 토끼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적절하게 예쁘게 보이는 형상이 어퍼립, 윗입술에서 한 1, 2mm 정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른들이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없어져요. 얘가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게 주관적인 디시전을 내릴 때는 어시스턴트나 그 다음에 그 의료자들이 상의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어머니 이 정도 이가 보이는데 괜찮으실까요? 항상 동의를 구하고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같이 협력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 다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은 윗입술에서 1, 2mm 보인다.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악의 인사이드 라인은 하악의 앞니의 라인은 힘을 쭉 빼고 입을 살짝 벌렸을 때 아랫입술하고 보도가 거의 비슷해요.
아랫입술 라인까지 이렇게 이제 보통 연장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만약에 아랫니가 너무 많이 위로 보인다면은 이제 조금 윗니가 짧아지고 교합평면이 뒤틀어지는 이제 이런 양상이 보입니다. 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혀 있죠, 혀. 혀의 텅 보더라고 하는데 혀의 옆쪽 면, 옆쪽에 보면 보더가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보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빨 자국이 막 생겨 있죠. 치아 자국들이 막 생겨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게 왜 생기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합평면은 우리가 텅 보더, 혀의 바깥쪽 면보다 교합평면이 1mm 낮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합평면보다 하계 교합평면보다 1mm 정도 높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환자분이 자꾸 혀가 씹혀요. 만약 그런 불만이 있다면은 원장님이 분명히 아마 교합평면에서 체크를 하시겠는데 혹시나 이제 요것들이 교합평면이 문제가 되어서 보통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상 과정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생의사 선생님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은 사항들이니까 지금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위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교합평면은 캠퍼스 라인을 따른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위생사 교과서 쓰고 있다 그랬죠? 봤을 때 캠퍼스 라인이나 이런 교합평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시던데 교수님들께서. 자,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왜냐하면은 우리가 인상을 뜰 때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트레이의 핸들, 트레이의 손잡이도 이 캠퍼스 라인을 따라가게 포지션을 원래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모형이 딱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캠퍼스 라인이 뭐냐? 자, 여기 코끝이죠. 코끝이 알라입니다. 알라. 자,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알라라고 하는 ALA라고 하는 알라라는 코끝.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위 있죠. 여기하고 그다음에 귀에 보면은 트라구스라고 요 귀에 튀어나온 부위가 있습니다. 자, 귀에 튀어나온 부위를 연결한 선이 캠퍼스 라인이라고 해요. 캠퍼스 라인. 뭐 교합기 얘기는 오늘 안 하겠지만 교합기에 보통 마운팅할 때 이 캠퍼스 라인을 기준으로 마운팅을 하시는 건 다 아실 거고요. 물론 뭐 하나호 교합기는 FH지만 대부분 카보 교합기나 이런 교합기들은 캠퍼스 라인을 기준으로 바닥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보통 평균치 마운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캠퍼스 라인에 따라서 어금니가 따라간다. 야,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잘 만들어줘야지 틀니를 만들 때 턱이 자꾸 앞으로 나가거나 이런 현상이 없어져요. 우리가 틀니 만들면 자꾸 어르신들이 턱이 자꾸 앞으로 빠지잖아요. 이 교합평면이 제대로 안 되면 턱이 자꾸 앞으로 빠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얘를 도대체 어떻게 정보를 체득하는 거냐? 자, 보통 이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마우스 보이시죠? 마우스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이제 알라고요. 여기가 알라고, 코끝이 알라고. 자, 귀 뒤쪽에 튀어나온 트라구스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턱이 이제 사각턱인 사람들은 한국인들 보통 그렇죠. 저같이 남자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를 꽉 물고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턱이 사각형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 알라 트라구스 캠퍼스 라인보다 조금 뒤쪽이 떨어져요. 이 분홍색 라인처럼. 보통 떨어지는 경우에 아시안인들이 많고 이제 미국인들이나 이제 웨스턴 스타일의 백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히려 높은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교합기를 많이 사용하시는 원장님들 계시죠? 교합기를 사용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페이스보 트랜스퍼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거를 장치를 다 부착을 해두고 원장님이 체크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던데 보통 이 귀가 보통 사람들은 대칭이 아니에요. 어떤 귀는 오른쪽 귀가 올라가 있으면 왼쪽 귀가 내려가 있고 이런 비대칭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귀가 평행인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아주 간단한 케이스를 이제 페이스보 트랜스퍼 하는 거는 조금 오히려 더 오차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평균치 마운팅을 하는 것이 더 좋죠. 평균치 마운팅이 뭔지는 이제 학교 때 배웠을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우리 짝짝이 교합기 쓰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짝짝이 교합기를 쓴다든지 요런 것들은 작은 크라운을 할 때 크라운이나 브릿지 정도로 할 때는 짝짝이 교합기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보통 이제 전악 수복을 한다든지 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교합기를 쓰는 게 좋은데 페이스보
페이스보 트랜스퍼를 꼭 굳이 해야 되나 이 생각이 저는 많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컨셉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원장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원장님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단점은 귀의 위치에 따라서 보통 이어보라고 귓구멍에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 그 끼우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그 귀가 밸런스가 안 맞을 때 오히려 오차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단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쓰고 있는 팝보우라는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팝보우라는 걸 설명하면서 이제 교학 평면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팝보우라는 이거는 이제 디지털로 인트라로 스캐너를 이용해서 교합 평면을 전달하는 장치이긴 한데 일단 모든 케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꼭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이거의 컨셉이 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점들이 좋아지는지 또 보철물들을 수정하는 시간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아까 귀의 위치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팝보우라는 거는 앞쪽에 암이 있고 스틱이 있고 뒤쪽에 암이 있고요. 이 암은 레고처럼 이렇게 딸깍딸깍 끼워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로 그 위치를 조절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애들은 이제 스캔 뜰 때 레퍼런스예요. 얘들 스캔을 쭉 뜨면 나중에 기공실에서 이제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멀징하는 자, 우리가 지금 개인병원에서 인트라로 스캔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생사 선생님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인트라로 스캐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치아만 뜨고 임플란트만 뜨는 게 인트라로 스캐너가 아니고 아주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딸깍 끼워 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방에서 봤을 때는 인터퍼필러리 라인하고 평행하고 측방에서 봤을 때는 캠퍼스 라인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장치예요. 자,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인상을 체득하면은 바로 교합 평면을 그대로 인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병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일단 혹시나 보시면은 어떻게 쓰는지 오늘 보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보험 틀니 환자가 왔어요. 보험 틀니 환자가 왔는데, 자, 이렇게 이제 저희는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이렇게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데 예전에 이렇게 만들었으면 저한테 완전히 깨집니다. 이거는 트레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트레이가 아닌데 요즘은 팝보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트레이를 만들 때 얘는 지금 학처럼 예쁘게 만들어놨죠. 학 머리 같은데 그죠?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핸들이 교합 평면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시면 제가 파이널 임프레션을 떠요. 자, 그 파이널 뜨려고 트레이를 넣으면 이게 너무 길기도 한데 일단 핸들이 동공간선하고 평행해야 되고 옆에서 봤을 때 이 핸들의 방향이 캠퍼스 라인하고 평행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원래 트레이가 여러분들 메탈 트레이도 마찬가지죠. 메탈 트레이도 핸들이 있지 않습니까? 핸들을 왜 그렇게 넓게 만들어놨어요? 그 손잡이 하라고? 손잡이 할 것 같으면 우리 골프채처럼 그립감을 주지 왜 그렇게 좋겠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트레이를 놓을 때 트레이를 입안에 놓을 때 그 트레이 판이 동공간선하고 평행하고 그 다음 옆에서 봤을 때 캠퍼스 라인에 평행하게 놓고 본을 뜨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본을 뜨면은 그 핸들에 맞춰가지고 푸어링을 딱 하면 그게 교합 평면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리고 원래 그것 때문에 이제 넓게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건데 트레이가. 근데 이제 그 개념이 이제 없고 시간도 없잖아요. 우리가 알지네이터가 굳어버리는데 언제 그 교합 평면 잡고 있어요. 그걸로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충 놓고 본을 뜬 다음에 이 교합 평면의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파이널 임프레션을 체득하고 제 환자인데 파이널 임프레션 체득하고 여기 실리콘 있죠. 실리콘 어데시브 아시죠? 그 오피스에 다 있으실 텐데 그 실리콘 어데시브를 도포한 다음에 실리콘 바이트 뜨는 실리콘 머티리얼 있지 않습니까? 바이트 뜰 때 쓰는 거. 걔를 조금 짜는 다음에 팝보를 툭 얹어주고 여기 쪽 굳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때 약간 움직이지 않도록 약간 조금 더 에딩을 하는 게 좋겠고요. 자, 에딩을 할 때 보시면 이 팝보의 그 앞쪽 면하고 동공간선하고 평행하게 놓고 캠퍼스 라인하고 이 팝암이 평행하게 놓는 게 좋아요. 놓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팝보 자체가 트레이와 관계없이 교합 평면을 인계하게 되죠.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서울에서도 여러 이제 강남 쪽 큰 병원에 원장님들 이렇게 교육하는 걸 봤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은 그 교육 파일을 만들어서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 거기는 위생사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위생사 선생님들께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원장님이 본을 찍어서 나오고 나면 위생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붙여주기만 해도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직 보겠습니다. 붙여주기만 해도 아주 아주 안정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하면
자, 우리가 트레이에 아무거나 좋겠죠. 뭐 메탈 트레이를 쓰시든 뭐 플라스틱을 쓰시든 뭘 하든지 간에 환자의 교합평면을 인계할 부위가 있으면은 인상을 뜨고 바로 얘를 붙여주시면 돼요.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위생사 선생님들이 해야지 환자분들이 화를 안 내요. 이렇게 다정하게 보통 하시니까. 보통 저희는 그냥 바로 앉아보세요 막 이렇게 바빠줄 텐데 의사 선생님들은 어머니 자 눈 떠보세요, 눈 뜨고 보시고 하면서 눈을 보시면서 평행해 놓고요. 그다음 머리 위로 가세요. 머리 위로 가셔가지고 좌우의 평행을 봐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렇게 놓아줘야지 기공사 선생님들이 트리밍을 할 때 아주 아치를 예쁘게 트리밍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찌그러진 그런 모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좌측과 우측에 우리가 포어헤드라고 이 눈썹 위에 보통 이 뼈는 좌우 대칭을 보통 보입니다. 이 눈썹 위쪽에 1에서 2cm 정도 상방에 있는 거기서부터 이 거리까지 자이고마하고 지금 그려져 있는데 그거 아니고 위에 그 눈썹 위쪽에 그 거리가 좌우가 일치하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면 좌우의 대칭까지 잡아준 거예요. 자, 아주 간단한데 이 총 과정은 5분도 안 걸립니다. 5분도 안 걸리는 과정 동안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하얀색 이렇게 스틱을 꽉 잡고 손으로 꽉 잡고 노란색 보울을 돌려가면서 돌아가거든요. 쫙 돌아가면서 캠퍼스 라인하고 어느 정도 평행하게 양쪽을 맞춰줍니다. 자, 근데 이제 양쪽 좌와 우가 기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약간 평행이 안 될 거예요. 그때는 아까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지만 더 아래쪽으로 내리는 게 좋다. 한국 사람들은. 따라서 왼쪽이 낮고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은 낮은 쪽을 향해서 두 개를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교합평면을 체득하는 겁니다. 별 어려운 거 아니죠. 이렇게 교합평을 체득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공소로 보냈어요. 보내실 때는 여기 스티키 왁스를 붙이던 재활용하시려면 스티키 왁스 붙이셔야 되고 이제 일회용을 쓰실 것 같으면 이제 일회용 접착제를 붙여야 되는 순간 접착제를 붙여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동할 때 안 부서지겠죠. 자, 위치가 변형되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기공소에서 이렇게 비딩 박싱을 하고 푸어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바닥 평면을 얘하고 평행하게 맞춰서 푸어링을 해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위생 선생님들이 소장님 저희 이제 교합평면 잡아놨으니까 교합평면하고 똑같이 교합평면하고 평행하게 베이스 만들어주세요. 자, 이 한마디만 던지든지 아니면 기공을 해서 그 한 줄 적어주시면 아주 훌륭하신 위생 선생님 되시는 겁니다. 정말 이 정도를 아신다면은 위생 선생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교합평 물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붙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공소에 노티도 좀 해주셔야 되고 치과 위생사의 역할이 치과 의사뿐만 아니고 치과 기공에 관련된 지식도 보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조율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전방에서는 얘하고 평행하게 이거를 푸어링을 할 때 뒤집어 가지고 저 팝보호가 평행하게 보통 이렇게 놓아요. 이렇게 놓아서 하면은 얘를 다 떼고 나서도 모든 교합평면은 이 상악에 이 베이스 상악입니다. 지금 하악에서는 하시면 안 되겠죠. 하악턱은 계속 움직이니까. 그래서 상악턱에 맞춰가지고 저 베이스가 교합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공소에서 저 베이스에 맞춰가지고 오클루잘 왁스림을 딱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왁스림을 이 높이는 22mm, 18mm 평균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베스티블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보통은 정해서 만듭니다. 자, 그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럼 이 교합평면 맞춰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 원장님들이 얘를 넣을 때 입안에 딱 넣으면은 이렇게 딱 붙어요. 보통 오클루잘 왁스림이 처음에 환자가 다물게 했을 때 뒤쪽만 닫고 다 뜨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짜증나죠, 사실. 저도 이제 의사지만 막 이걸 다 갈고 있고 녹이고 있고 자, 이런 과정들이 사실 너무나 힘들고 기차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어느 정도 이거는 지금 완벽하게 저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만 보통 이렇게 교합평면만 맞춰서 와도 살짝 떠 있다고 살짝 떠 있으면 다른 건 수정하면 안 되죠. 뭘 수정하면 됩니까? 하악을 녹여주고 그 다음에 상악 같은 경우도 인사이서 라인하고 그 교합평면 맞춰서 위아래로 녹이든지 덧대기만 하면은 이 과정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요거 하나 붙여줘서 저도 임상술식도 훨씬 편해지고 환자분도 훨씬 편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교합평면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템포럴이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아 프레퍼레이션하고 치아가 많이 없는 환자에서 아까 치아가 많으면은 치아를 기준으로 하는 최대 교두 가마비로 담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환자처럼 치아가 없어가지고 대충 오클루잘 왁스림을 기공소에서 만들어 왔어요. 정말 허접하게. 자, 이렇게 만들어 오면은 이거 다 깎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깎고 교합평면 언제 만들어가지고 교합평면 딱 맞춰가지고 이제 바이트 떠야 되는데 보통은 이 오클루잘 왁스림을 가지고 교합평면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기공사 선생님들이.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위아래 높이만 담으로서 담으세요.
대충 잘라버리고 다 잘라고 앙 다물고 그 다음에 VD에 맞춰가지고 높이 잡은 다음에 교합평면 신경 쓰지 말고 이 팝볼을 걸어줘 버리면은 그냥 바로 교합평면 맞춰가지고 템포를 만들어 오겠죠. 최종 고철물이든 뭐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하지만 시간을 절약하는 대신에 간단한 대신에 더 좋은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클리닉에서 위생 선생님들이 붙여주시면 상당히 좋겠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전방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쓰기 싫으면 뭐야 나무젓가락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붙이셔도 돼요. 자, 붙여도 되는데 조금 없어 보이니까 동공간선하고 평행하게 붙이시고 캠퍼스 라인에 평행하게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요게 두 번째가 중요해요. 좌우의 평행 관계를 꼭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기공사 선생님들이 너무 일하기 편해져요. 기공사 선생님들이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요즘 페이셜 스캔을 찍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라인만 정해줘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플라스틱 트레이도 쓸 수 있고요. 지금 모 회사에서 나오는 플라스틱 트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리콘 머티리얼 쓰지 않아도 딸깍딸깍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팝 보고 검색하셔가지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바이트 트레이로 위아래 뜨더라도 바이트 트레이 핸들에 이렇게 팝보를 걸어주시면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푸어링을 해요. 팝보와 평행하게 푸어링을 해서 얘를 다 떼고 나면은 교합평면하고 어차피 베이스가 평행하니까 이제 모든 기준은 이 바닥면을 보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될 거라고 기공사 선생님들이. 자, 그리고 기공사 선생님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우리 위생 선생님들이 설명도 좀 해주시고 요렇게 하시면 된다고. 물론 치과 원장님도 해주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시면은 훨씬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저희 지금 석사 마치고 미국 유학 가 있는 친구인데 위생사 선생님입니다. 위생사인데 저희 부산대 보철과에서 석사학위까지 마치고 아주 훌륭한 친구인데 자, 모델이 되어줬습니다. 자, 빨간 점을 찍었죠. 빨간 점이 뭐냐면은 정중선입니다. 정중선. 자, 보통 스티커를 이용하면은 환자분이 거울을 보면서 이 정도 밸런싱이 될까요? 라는 이런 상담들은 사실 위생 선생님이 해주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원장님들은 또 원장님들 막 바쁘신데 돌아다니시고 막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마킹을 딱딱 해줍니다. 마킹을 해주고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 알라랑 트라구스에 연결한 선에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해주세요. 마킹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눈썹 위에 한 2cm 정도 1cm 정도 상방에다가 이렇게 찍어주면 여기 튀어나온 부위는 보통 좌우 대칭입니다. 그렇게 찍어주면은 이렇게만 해놔도 원장님들이 와서 금방 잡아줄 수 있겠죠. 만약에 선생님들이 안 잡으신다면은 이렇게만 해주셔도 그다음 환자분과 보통 환자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기에는 우리가 교합평면이라는 거는 입이 비뚤어지든지 뭐 귀가 비뚤어지든지 어쨌든 눈과 눈썹과 코를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해야지 이제 아주 심미적인 우리가 젊은 여자분들도 스마일 할 때 입술이 좀 기울어져 있더라도 이가 눈하고 평행하면은 우리가 심미적이잖아요. 그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 만약에 앞니를 전치부 심미수복을 해야 되는 케이스라 보면은 이분은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다 이가 있는 분인데 어쨌든 바이트를 물리고요. 실리콘 바이트를 물리고 전치부는 남겨두는 게 좋아요. 자, 상악 앞니 전치부는 다 안 덮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릴 거고. 자, 그렇게 하고 얘를 이제 끼워줍니다. 정중선에 맞춰가지고 눈에 맞춰가지고 평행하게 이렇게 붙여주죠. 자, 붙여주고 이게 중요해요. 좌우. 저희 병원에 이제 위생 선생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레지던트나 학생들이 해도 다 잡습니다. 금방 잡는 거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이제 한두 번 해보시면은 얘가 움직이지 않도록 잘 고정만 시켜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얘가 굳을 때까지 시간이 걸려요. 자, 굳고 나면은 자, 스틱을 잡고 볼을 돌려가지고 이게 돌아가거든요. 돌려서 캠퍼스 라인 평행하게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만 해주면 끝난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좌우가 대칭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 더 낮은 쪽을 따라가라. 자, 여기 뭐 플라스틱 트레이나 뭐 메탈 트레이나 모든 거에서 다 쓸 수 있고요. 이런 플라스틱 트레이나 또 보면은 이제 이게 잘 안 되네요.
메탈 트레이나 이런 데도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스킵하도록 할게요. 메탈 트레이죠. 메탈 트레이도 똑같이 실리콘을 붙이고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예비 인상 뜰 때부터 얘를 붙여줘 버리면 그 이유는 손을 댈 필요가 없는데 그 중간중간에 뭐 바이트를 뜬다든지 인상을 뜰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덴탈 스톤 푸어링 할 때 보시면은 요즘 위생 선생님들이 병원 내에서도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푸어링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친구 병원에 가서 푸어링 할 때 요거예요. 보통 핸들에 맞춰가지고 푸어링을 해야 되는데 핸들이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팝포에 맞춰가지고 전방과 측방에 맞춰가지고 푸어링을 해주시면은 이 바닥면 자체가 이제 교합 평면이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좌우의 평행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트리밍을 해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푸어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트라로 스캐너가 있는 병원이 워낙 많은데, 자, 만약에 뭐 나는 속고를 붙지 않고 뭐 디지털 웍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인트라로 스캐너로 먼저 동일한 방식으로 상악과 하악의 인상을 뜹니다. 자, 그리고 하고 교합 바이트를 체득한 다음에, 자, 보통 예를 들어 전치부에서 막 무치약부가 많다 그럴 때 이렇게 팝포를 걸고, 자, 치아부터 육전치부터 항상 떠야 돼요. 자,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은 뭔가를 중첩을 시켜야 돼요. 중첩을 시킬 때 상악 모형을 중첩시키는 것은 뭐 육전치거든요. 자, 육전치가 없다 그러면 다른 부위, 치아를 어쨌든 전치부가 없다 그러면은 구치부라도 치아 부위가 이제 스캔이 되어야지 이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항상 이렇게 붙여주고, 그다음에 요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이 이제 레퍼런스 스캔 포인트인데 걔들을 쭉 걔들만 끌어주면 돼요. 그러면 보통 이게 지금 i500으로 옛날 버전으로 하고 있는데도 잘 떠지고, 보통 뭐 트리오스나 프라임 스캔 같은 게 너무 잘 떠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떠주면은 이제 기공소에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라이브를 붙여서 디지털 웍으로 마운팅을 하게 됩니다. 자, 조금 빨리 넘어가면은 끝났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인트라올 스캔을 이용해가지고 교합 평면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다고 하고, 제가 지금 팝보라는 제품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교합 평면이 설정이 필요한지, 이렇게 됐을 때 임상 술식이 얼마나 간단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위생사 선생님들이 파워풀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부위가 있거든요. 이런 부위들은 이거는 뭐 의료법에서 전혀 위반되지 않습니다. 교합 평면 당연히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상당히 퀄리티 높은 진료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교합 평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많이 어려우신가요? 많이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우리 임효 회장님이 전혀 안 어렵다고 손을 막 흔드시는데, 네, 좀 더 어렵게 그럼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악관관계라는 건 뭐냐면은 상악과 하악의 관계를 체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도 위생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좀 필요한데요. 분명한 것은 중요한 결정은 원장님들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치과 의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정확한 정보 체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서포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전 준비를 해주시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 혼자서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악관관계 체득은. 자, 그래서 이 악관관계 체득까지 이해를 한 다음에 얘들을 짬뽕해서 이제 디지털 틀니를 어떻게 쉽게 하루 만에 만드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이 요즘 개인 병원에서는 하루 만에 틀니를 만드는 일이 없겠지만, 저희 부산대에서 대학병원에서는 아침에 본 뜨면 오후에 이가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약간 앞서간다는 느낌이 있을지도 있는데, 충분히 앞으로 5년 내에 위생 선생님들, 여기 보시는 위생 선생님들은 그때 한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임상 술식이 이렇게 빨라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악관관계라는 거는 우리가 오클루잘 왁스림, 제가 지금 하는 거는 무치아 환자예요. 주로 이가 많이 없는 환자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관관계를 체득할 때 위와 아래 이가 많다면 아까 말했듯이 다물면 끝나잖아요. 그게 악관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가 없는 사람들 문제예요.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악관관계를 체득하십니까? 자, 오클루잘 왁스림. 여기 다 온라인이라서 참 질문을 드릴 수가 없네. 제가 경품도 준비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자, 안타까운데요. 자, 어쨌든 자, 오클루자 왁스림으로 악관관계를 체득하시죠. 그죠? 근데 오클루자 왁스림을 아까 제가 교합평면 할 때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과연 선생님들이 계신 원장님들은 이런 술식을 하고 계실까 한번 보시고, 이게 이런 술식을 해야지 정답이란 말은 아니고, 원래는 해야 정상인데 너무 지금 일들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보험이 되면서 틀니 퀄리티가 사실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 수가도 높지 않고 이러니까 또 환자의 컴플레인도 너무 많죠. 그래서 사실은 엄청 이렇게 정확하게 체득을 해야 되는 게 악관관계인데, 저도 이제 계속 저희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 계속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사회 현상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뉴욕에서 강의하고 왔는데 미국에서는 그럼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뉴욕에서는 틀니 하나 500만 원씩 받으면서도 일 안 해요, 제대로. 그 저도 참 놀랐는데, 사람은 어쨌든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당히 귀찮은데, 자, 우리가 일반적인 틀니를 만드는 술식을 잠시 볼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 먼저 환자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자, 예비인상 같은 경우는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뜨실 수 있겠지만, 총우치 풀덴처 같은 경우는 원래 뜨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예비인상이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럼 뭐 원장님들의 교육을 잘 받으시면 모르겠지만 약간 모호한 그런 게 있는데, 자, 예비인상을 체득합니다.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떴죠. 뜨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공소로 보내요. 자,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소에서 뭘 만들어 옵니까? 개인 트레이, 그죠?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 오고 개인 트레이로 파이널 임프레션을 뜹니다. 원장님 뜨시고 나면 그 파이널 임프레션을 다시 기공소로 또 보내죠. 또 보내죠. 자, 또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기공소에서 이 왁스림이라는 걸 만들어 와요. 자, 이 왁스림을 만들어 오면은 왁스림을 입안에 끼우고, 자, 보통 대충 높이만 잡죠.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아주 여기에 이제 모든 정보를 다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여기에 모든 정보를 포함시켜야지 정말 잘 맞는 틀니가 만들어지는데, 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틀니 에러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술식이 지금 언제적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1950년대 이후에 나와 있는 문헌에도 다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정말 미개한 그런 치과 진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경험론적으로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틀을 만들어서 인상을 뜨고 왁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런 왁스림을 만들고 있죠. 1970년도에 이런 수식들이 정립되고 있는데,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거의 50년 동안 이제 똑같은 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들이 이제 별로 의미 부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충 좀 하시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경험이 많으신 분들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잘 맞추시긴 하는데, 근데 이제 학문이기 때문에 학문은 누가 해도 똑같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다음 왁스를 만들죠. 왁스를 만들고 조 릴레이션을 뜨고 이제 보내줘야 되는데, 자, 조 릴레이션의 역할을 잠시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왁스림을 만들면은, 자, 왁스림을 만들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오클루잘 플랜 부분은 이제 위생 선생님들이 좀 체크해 주면 참 좋아요. 왜냐면은, 자, 무슨 말이냐? 아까 지금 우리가 오클루잘 플랜에서 배웠기 때문에, 오클루잘님이 만들면 원장님이 보시기 전에 먼저 위아래 잘 맞는지 맞춰보실 거 아닙니까? 끼워볼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픈 데 있어요? 있으면 좀 치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때 이제 우리 치과 선생님들이 보통 개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상악만 끼워가지고, 상악 오클루잘 왁스림만 끼워가지고, 아까 말했던 동공간선하고 평행하고 캠퍼스 라인에 얘가 평행하게 됐는지 걔를 먼저 확인해 줍니다. 자, 보통은 평행 안 할 거예요. 보통은 평행 안 하고 엉망이 됐을 텐데, 얘가 만약에 캠퍼스 라인을 따르지 않고 만약 뒤쪽으로 축 꺼져 있다든지, 우리가 캠퍼스 라인을 따라야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꺾여 있다면은 그대로 틀니를 만드는 그 순간 이제 어머니들은 이제 주걱턱으로 변하고 가가멜이 됩니다. 그 가가멜 모르죠, 여러분들? 아주 옛날에 많은데 턱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쭉 밀리거든요. 교합평면이 조금만 틀어서 턱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부 주걱턱 되는 이유가 교합평면 안 봐서 그래요. 100% 그런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지. 자, 그래서 상하게 이제 교합평면이 맞는지 먼저 잘 확인을 합니다.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저희가 치과대학에서도 그대로 배우고 있는 건데, 제가 왜 이걸 보여주냐면, 여러분들 책에 그 학부 때 배웠던 치과 보철학 책에 보니까 5개 출판사에서 나와 있는 모든 책에서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알고 계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중요하다고 별표까지 쳐져 있던데, 우리 학생 책을 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오클루잘 왁스림이 오면은 먼저 교합평면을 체크한다. 그 다음에, 자, 아까 버티컬 디멘션은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건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일단 방법만 알아두시면 아까 말했듯이 코랑 턱 끝에 점을 찍고, 그다음 레스트 포지션. 아까 환자한테, 자, 지금 환자분이 바보가 됩니다. 큐! 라면 이렇게 바보가 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삶을 항상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힘을 잘 뺍니다. 한숨을 잘 쉬시고, 어머니 한숨 쉬어봐요. 자, 이렇게 쉬어봐요. 자,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입술을 붙이세요. 자, 붙이시면 그 높이를 재겠죠.
그 높이에서 입술을 보고 입술이 두꺼우면 4mm, 입술이 얇으면 2mm 뭐 이런 식으로 빼는데 저는 뭐 그건 원장님들이 정하실 겁니다. 어쨌든 대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빼주면 그 높이가 VD가 돼요.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왁스림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조절하셨죠? 자, 여기까지 거의 20분 걸릴 거예요. 20분. 자, 그 다음에 CR 레코딩 하죠. CR 레코딩 하면서 레코딩 하기 전에 상악과 하악이 잘 붙어 있는지 또 갈아내야 되고 덧붙이고 막 이런 일을 하시겠죠? 자, 이런 일 하시면서 이제 30분, 40분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이제 페이스북 트랜스퍼까지 만약 하시게 된다면 이제 1시간이죠. 자, 근데 페이스북 트랜스퍼는 총우치에서는 요즘 거의 안 하는 추세고, 근데 하지만 제대로 만들려면 하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지금 뭐 상황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페이스북 트랜스퍼를 안 하더라도 반조절성 교합기에 평균치 마운팅을 해서 틀니를 만드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공소에서 사실은 교합기를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너무 쉽게 대충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좀 아쉬운데, 자, 이런 수식대로 그대로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제가 쓰는 교과서에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던데 왜 중요할까요? 어쨌든 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돼야지 틀니가 잘 나와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뭘 또 체크하냐면은, 자, 보통 원내에 기공실이 있다면 기공사 선생님이 나와서 마킹만 하면 되는데, 아니면 치과 원장님이 이제 하셔야 되고, 아니면 위생 선생님들이 대안이 되어서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게 여기까지 이제 원장님이 딱 떠주시면 그다음 뭘 하면 되겠어요? 정중선을 쫙 그어야 되겠죠. 이 해보세요 하고, 정중선을 어디 할 겁니까? 프레늄. 상하의 프레늄을 보고 거기서도 긋기도 하고, 동공관선 눈 중심에서 코 축으로 해가지고 뾰족한 걸로 쭉 그어줍니다. 자, 이게 중심선이에요. 미드라인. 미드라인을 꺼줘야 됩니다. 미드라인을 꺼줘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알라브 노즈가 뭐냐, 코끝. 여기 아까 알라 트라구스 얘기했죠. 용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지금 멍하게 계시지 마시고 용어 배우십시오. 일요일인데 아깝잖아요, 시간. 자, 여기 알라 코끝. 코끝에서 바로 내려줍니다. 여기 내려주는 게 뭐냐면 캐나인, 견치의 팁이 위치합니다. 자, 이걸 꺼줘야지 기공사 선생님들이 치아의 크기를 정해요. 치아의 크기를 정해서 놔주니까 이걸 꺼줘요. 자, 그 다음에 자, 다 배우고 계시죠? 교재를 나눠드렸기 때문에 아주 보시면 되고. 자, 3번은 뭐냐면은 이제 환자한테 힘을 쭉 빼라 그러고 입꼬리죠, 입꼬리 부분을 닦아줍니다. 하악에다가. 이거는 뭐냐면은 상악 캐나인의 디스탈 서피스. 자, 그래서 요 정도 라인만 닦아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치아 배열은 이제 쉬워져요. 자, 근데 왁스림을 저렇게 쫙 달라붙게 잘 만드시나요? 자,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앞니 부위는 하악의 오클루자 왁스림을 조금 따주셔요. 왜냐하면 앞니가 먼저 부딪히면 DNA가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원장님들이 아마 여기 앞쪽에 조금 갈아낼 겁니다. 그게 안 갈아져 있으면 위생 선생님들이 조금 잘라주셔도 돼요.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훨씬 편하게 담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은 자, 어머니 웃어보세요. 크게 웃어보세요. 스마일 했을 때 윗입술의 라인이 4번입니다. 요거까지 딱 꺼주면은 이제 기공사 선생님 받자마자 이야, 이거는 거의 머릿속에 이제 얼굴을 그리시죠. 얼굴 그려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웃을 때 앞니가 이만큼 보이는구나. 이거를 알고 이제 배열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때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네요. 이 왁스림을 가지고 주름도 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 주름 펼 때 제가 이제 저희가 틀니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7, 80대 넘어가면 죄송합니다. 이제 뭐 이게 온라인 방송이라 좀 그런데 애기들이 되세요. 애기들. 무슨 말이냐면은 예쁜 걸 되게 좋아하세요. 자, 그리고 옛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위생 선생님들이 어머니하고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아유, 어머니 고생 많으시 여기 주름 좀 펴드릴까요? 한번 물어봐요.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아마 커피 사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주름 좀 펴드릴까요? 자, 주름 펼 때 어떻게 합니까? 왁스를 여기 덧대주면 돼요. 덧대주면 주름까지 펴지잖아요. 자, 그리고 거울 보시면서 어머니 이렇게 젊었을 때 예뻤네. 자, 이 한마디면 끝나죠. 이 한마디면 끝나고 보호자분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은 자, 아주 이제 행복한 그런 이제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배려거든요. 틀니 치료는 전부 다 배려와 정성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드리고 배려를 드리면 어머니는 꼭 커피를 사오세요. 저는 오렌지 주스가 먹고 싶은데 항상 커피가 쌓여 있습니다. 왜 이래? 미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과정을 다 한다. 자,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제가 해도 30분, 저희 레지던트들이 하면 40분, 저희 위생사 선생님이 하면 1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 엄청난 시간을 좀 절약하고 싶다는 거죠. 절약하고 싶어서 요즘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컨셉들이 저희 학교에서 개발된 컨셉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뭐 미국이나 일본에도 쓰고 있고 유럽에도 또 일본이나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컨셉들을 막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정 또 이제 제품이 나와서 그런데 이걸 이해하자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요것들을 한꺼번에 뜰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방법은 50년이 넘게, 70년이 넘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주면은 이제 왁스 덴처를 만들어 오고 이제 덴처 딜리버리 하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점은 이 5개의 스텝을 꼭 지키셔야 돼요. 5스텝을 지키셔야지 보험이 되죠, 우리나라는. 자, 근데 사실 저희는 하루 만에 만듭니다. 사실 이 스텝을 안 지켜도 틀니를 만들 수가 있는 시대가 왔는데, 일단은 정부에서는 일단 요 보험이 정책이 이렇게 5 행위별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안타까운데, 만약에 스텝을 줄이더라도 꼭 차트에 이렇게 원장님들이 빼먹으면은 차트 기입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5일을 내원하는 이게 필요가 사실은 없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스텝을 잘 지키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B 포크라고 하는 이제 오클루전 왁스림을 대체해서 어떻게 디지털 틀니를 만드는지만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당시 요거 옛날부터 써왔던 건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체하려고 왁스림 대신에 이제 요걸 개발을 했는데, 요거는 그냥 3D 프린팅에 썼어요. 제품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제가 3D 프린팅 해가지고 제가 파일을 다 드리고 원장님들도 막 쓰고 했거든요. 몇 년간 써오다가 이게 도저히 이게 프린팅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자꾸 부러지고 이래서 금형을 짜버려가지고 이제 이런 제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JB 포크가 제 이름이 아니고 중보 포크가 아니고요. 정션할 바이트 포크. 모든 걸 정션한다. 모든 걸 모아준다. 이제 이런 바이트를 뜰 때 다 쓴다 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자, 어쨌든 자, 그런 이제 포크 안 여기 J 포크 안에 이제 이런 구성품들이 있어요. 자, 상판이 있고 하판이 있고 육전치가 따로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하악에 끼우는 핀이 있고, 그다음 팝보호를 끼울 수 있는 이렇게 핸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쓰느냐가 아니고 왜 이런 걸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준비물은 뻗띠가 있어야 되고요. 뻗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리콘 어데시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트 뜰 때 쓰는 실리콘, 그다음에 실리콘 레귤러 바디나 라이트 바디, 이런 거 보통 본 뜰 때 쓰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있어야 됩니다. 자, 그거는 보통 이제 오피스에 다 있으실 거니까 뭐 특별히 사실 얘만 있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걸 이제 설명하기 전에 동영상을 보고 제가 먼저 브로드하게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한 번만에 이렇게 다 잡아버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요. 자, 제가 끊으면서 볼 텐데, 먼저, 자, 이 동영상은 뭘 기준으로 했냐면은,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가지고 있는 개인 병원에서 템포러리 틀니를 만들 때, 자, 무치아 환자 템포러리 틀니를 만들 때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JB 포크를 이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완전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트라오랄 스캐너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대부분 다 인트라오랄 스캐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틀니 같은 경우는 틀니를 뜨는 이제 인트라오랄 스캐너는 사양이 좀 높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사양이 낮으면은 무치악부가 잘 안 떠져요, 잇몸 부위가.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장담하지 못하지만, 저희 병원에서 쓰고 있는 프라임 스캐너나 아니면 이제 트리오스 4, 5로 아직 못 샀고요. 4. 그다음에 메디트 같은 경우는 i500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버벅거려요. 그 i700은 제가 안 써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용마다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위생사선들의 역할을 잘 볼게요. 자, 이제 5년 뒤에,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 이제 미래에 5년 뒤에, 지금은 아마 원장님들 이거 하나면 힘들어하실 것 같고, 뭐 지금 또 서울에서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제 보통의 8, 90%의 병원에서는 아직도 시도하지 않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도 하는구나,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인트라올 스캐너가 구비돼 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이를 빼버린 오늘 아침에 내원해서 이제 저녁에 임시 틀니를 끼워드려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시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술식을 하는지 볼까요? 자, 미래입니다. 이게 얘가 왜 안 될까요? 자, 보시면은 먼저 이를 빼고 나서 무치약 부위는 매끈해요. 매끈할 때 제가 오기 전에 저희 레지던트가, 이제 위생 선생님들 되겠죠. 구강 내에 유니버셜 어데시브. 자, 레진 때울 때 쓰는 유니버셜 어데시브 있죠? 레진 본딩 안 돼요. 유니버셜 어데시브, 꼭 유니버셜 어데시브를 발라줍니다. 자, 이게 뭐 하고 있냐면 매끈한 표면은 디지털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칠거칠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자, 걔를 발라주고 광정업을 합니다. 자, 광정업을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 이 작업을 다 해놔요. 위생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레전트가. 거기다 레진볼을 이렇게 붙여요. 아까 레진 프라이머를 바른 부위에 레진볼을 이렇게 살짝 붙여줍니다.
자, 이걸 뭘 하냐면 너무 매끈해서 스캔도 잘 안 떠지고 그 다음에 디지털로 넘길 때 힘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볼들을 한 6개 달아주면 작업 과정 중에 3개가 떨어지더라도 3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인트라로 스캔으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원장님 오셔가지고 스캔 뜨겠죠. 자, 이 스캔 뜨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저 같으면 상하가 이제 5분 안에 다 끝내는데 요걸까지가 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시면 인상을 임프레션을 뜨고 임프레션 뜬 내면을 인트라로 스캔으로 스캔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할 때, 자, 위생사 선생님들의 역할. 자, 저런 마우스 리트랙터를 끼우고 하더라도 위생사 선생님들이 딱 잡아준 상태에서 그 스캔이 지나갈 때까지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자, 한번 쫙 움직여버리면 저 스캔이 두 겹으로 떠져요. 잇몸이 움직여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중첩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 한 번에 뜰 때 그 뜨는 부위를 리트랙션 했을 때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금방금방 이렇게 떠집니다. 자, 그래서 깨끗하게 한 겹이 쫙 떠져야지 틀니가 잘 맞아요. 자, 그렇게 해서 상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니버셜 어데시브를 바르고 군데군데 바르면 돼요. 자, 이 작업을 예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음에 나중에 다 없애버릴 거기 때문에 스캔을 쭉 하고 보시면 제가 짜고 있는 거지만 정말 줄줄 짜거든 대충. 그냥 조금 거친 면과 중첩할 부위만 짜면 돼요. 자, 이때 중요한 점. 우리 유생 선생님이 하실 때 플래비 티슈나 낭창낭창하게 움직이는 잇몸에는 붙이면 안 돼. 자, 그러면은 뭘 뜰 때 자꾸 움직이니까 하나도 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상악 전치부 같은 경우는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쪽 부위는 바르지 마시고 어금니 쪽이나 뒤쪽, 그다음 팔레이트 쪽에 이렇게 주로 발라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스캔을 뜨는데 상악은 아주 심플하죠. 자, 리트랙션 하고 움직이면 안 돼. 자, 절대 안 움직이죠. 앞으로 따라오면 안 돼요. 스캔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지 말고 그 부위에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따라오는 그 순간 두 겹이 돼요. 자, 그렇게 다 지나가면 그다음 자 보시면 딱 잡았죠? 또 움직이지 마. 뜰 때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말고. 자, 이거는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이렇게 하면 저 모니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게 저렇게 한 겹으로 떠져요. 움직이는 그 순간 점막 부위, 베스티뷴 부위가 두 겹, 세 겹 까맣게 떠집니다. 자, 이렇게 떠지는 그 순간 틀니는 안 맞게 되고 조정이 많아져요. 자,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만 잘 지켜도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저 리트랙터 마우스에 끼우는 저 입안에 끼우는 리트랙터 있죠? 저런 걸 꼭 사용하시면 어시스트 한 명으로도 충분히 아주 심플하게 뜨실 수 있고, 제가 놀란 거는 제 친구 병원의 위생사는 도와주는 분 없이도 혼자서 저렇게 다 떠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잘 뜨시던데 그렇게 참 능력 있는 위생사 선생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본 떴죠. 본 뜬 날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오클루자 왁스림이 오기 전에 자, JB4의 상판에다가 실리콘 어데시브를 발라줍니다. 자, 실리콘 어데시브를 발라줘요. 자, 이 과정은 보통 상악까지만 위생사 선생님이 하시기를 저는 공부해요. 상악까지만. 상악은 위생사 선생님들이 하시면 좋아요. 자, 어머니는 거울을 들고 있고요. 6전치를 끼운 상태에서 뻗띠를 넣어줘요. 자, 이건 본 뜨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포지셔닝 시킨 거지. 지금 뭐만 인계하냐면은 그 아까 볼록볼록하게 만든 레진 볼만 인계하는 거예요. 자, 그때 어머니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자, 어머니 거울 보시고, 자, 앞니가 이렇게 위치할 겁니다. 자, 앞니가 이렇게 위치할 거예요. 자, 눈 뜨시고, 눈 크게 떠. 눈 크게 뜨고, 보호자분이 뒤에 있으면 좋아요. 아, 어머니가 젊었을 때 정말 예뻤구나. 라는 한마디 던져주면 정말 좋아져.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 뻗띠 때문에 저 볼록한 부위는 눌러주고, 자, 주름도 제가 펴려고 한번 해봤고, 요 정도 앞니가 보일 거예요. 웃어보시고, 자, 어떠신가 괜찮은가요? 어머니 거기 끄떡끄떡하죠? 자, 어머니가 지금 6전치의 위치를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자, 요게 이 오클루자 왁스림에서 거의 50%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정중선을 알려줬고 캐나인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립 서포트를 보여줬어요. 이때 이제 원장님이 오시면은 뭐 이거 위생 선생님이 하셔도 관계없어요. 본 뜨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냥 아까 6개 그 만들어 놓은 레진 태그 있잖아요. 걔를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넣어서는 안 되고 본 뜨는 게 아닙니다. 본 뜨는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찍어주시면 되고 이제 원장님이 오실 거예요. 원장님이 오시면 이제 하악을 할 건데 하악을 포지셔닝 시키는 거는 또 위생 선생님이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본 뜨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넣어보는 거예요. 오클루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합판이 있고 합판은 갈매기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자, 거기에 뻗띠를 너무 많아요. 뻗띠를 조금만 넣어요. 본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만 인계하면 돼요. 그러면 중첩이 되거든요. 나중에 그거 보여드릴 거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포지셔닝만 시켜놓으면 돼요. 이때는 너무 꾹 누르지 말고 적절하게 지그시 눌러요. 지그시. 자, 그때 너무 바깥쪽으로 빼거나 안쪽으로 넣으면 안 되고 지그시 넣어서 아까 6개 레진 태그 만든 것만 인계할 정도로. 자, 그리고 뒤에 갈매기살 모양으로 된 거는 자, 손가락으로 뻗띠를 혀 쪽으로 집어넣어 줍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면 안 되니까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해주시고 잡아주면 돼요. 사실
지금 강의하면서 생각했는데 요 단계는 위생 선생님까지 하셔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원장님들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실리콘 떠가지고 자, 본 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까 말했던 6개 레진볼을 찍어내는 거예요. 자, 그죠? 자, 찍어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부터는 원장님이 하셔야 돼요. 자, 원장님이 이제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VD 잡고 CR 잡는 거는 원장님이 결정하시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삐져나오거나 아픈 부위가 있다면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원장님이 하시겠죠. 조금 아프신 부위가 있거나 찍어주면은 이제 일이 엄청 빨라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은 아까 핀이 있다 그랬죠. 핀.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빨리 말하는데 혹시나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JB 포크라고 치면 유튜브에 치면 동영상 제가 다 업로드 해놨습니다. 이 영상들하고 설명 자세히 넣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여기 핀을 이렇게 돌립니다. 이건 뭐냐면 VD를 잡는 거예요. VD 버티컬 디비 수직 높이. 자, 핀을 끼우고 자, 환자한테 아까 레스트 포지션상에 제가 치수를 쟀거든요. 아까 힘 빼세요 하고 높이 재고 그 높이에서 한 2, 3mm 뺀 정도로 해가지고 높이를 대략적으로 잡아주면 돼. 자, 이 환자는 턱이 큰 스켈레탈 클래스 3 환자여서 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높이에 맞춰가지고 딱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입술 다물고 자, 환자한테 거울을 보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턱이 워낙 커가지고 제가 볼 때도 높은 것 같아요.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일단 만족은 누가 해야 되냐면 어머니가 하시는 거죠. 환자분이 하시는 거죠. 환자분을 위해 진료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은 잘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지만 나중에 꼭 뒤통수 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오케이를 맞춰야 돼요. 어머니가 그 고기 끄떡한 걸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보호자분도 항상 동행하고 그래가지고 여기 입술이 좀 높은데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만 낮출게요 라는 설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설득을 과정이 자, 이게 이제 치료거든요. 자, 이 과정이 제가 보니까 위생사님들이 해주면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어머니들 말씀도 잘 듣고, 어쨌든 뭐 원장님들 하시면 더 좋겠지만, 보통 위생사님들이 이 과정은 하셔도 되고, 그래서 결정된 VD만 딱, 원장님이 이 위치에 맞춰주세요 하면은, 이제 그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뭘 하면 됩니까? 아까 순서 외우라고 그랬죠? 교합표면 맞췄죠? 상하게. 그 다음 VD 정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CR, 그죠? 중심이 잡아야 되죠, 중심이. 아까 제가 오클루저 왁스림에서 했던 그 순서 또 까먹으셨나? 잠시 20분 어디 갔다 오셨죠? 잘 모르시는 분은 순서를 VD 잡고, 자, 그 다음에 CR을 잡습니다. 근데 환자가 아프다 그러면은 쳐줘요, 이제 아픈 부위를. 잘라내버리고, 그 다음에 혹시 움직이는 부위가 있으면 순간 접착제 붙여가지고 고정시키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본 뜨는 날이에요. 환자분 집에 안 갔고, 본 뜨는 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 뜨고 위아래 본 떴죠. 그 다음에 이제 CR을 잡아요. CR을 잡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어려운 내용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고디가치 트레이싱이라는 건데, 자, 요거는 근데 여러분 책에도 나오던데요. 교과서에. 자, 보통 CR 턱 관절의 포지션 잡을 때 육전치를 빼내고 상하게 걸리니까, 자, 하하게 잡으시고, 자, 환자분 보고 바로 앉은 상태에서 자, 턱을 앞으로 내미세요. 원래대로 가세요. 자, 이건 원장들이 해야 됩니다. 우측으로 가세요. 원래대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원래대로 가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환자분이 움직이고, 자, 잘 못 알아주시는 어머니, 자, 서울로 가시고, 그다음에 광주로 가시고, 울릉도 가세요. 이러면 딱 갑니다. 자, 가시면 이렇게 딱 되죠. 그러면은 그 세 점이 모이는 이 점이 CR점인 거예요. 자,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 그릴 수 있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양손잡법으로 앙 다물게 해가지고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헤비절 포지션으로. 자, 그렇게 움직이는 부위는 항상 순간 접착제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까 핀이 아까 구멍을 팠잖아요. 지금 잘 이해 안 되실 텐데 어쨌든 이해되신 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과정은 원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딱 고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상악과 하악을 놓고 상악 놓고 하악 놓고, 자, 앙 담으세요. 자, 다물었죠? 그럼 딱 걸려요. 거기 걸리죠. 아까 구멍을 팠으니까 그 거리에 걸리고. 자, 그러면은 CR까지 잡혀졌죠. 이때 어머니한테 긴장하지 말게, 너무 꽉 씹으면 안 되게 옆에서 조언을 좀 해주시고, 어머니 힘 빼시고 편안하게 담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옆에다가, 자, 요거는 이제 위선생님이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바이트 인젝을 그냥 짜넣기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전치부 위치 잡았죠? 인사이트 정중선 잡았고, 그 다음에 립 서포트 확인했고, 버티컬 디멘션 잡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잡았고, 그 다음에 높이까지 다 잡았죠. 끝난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악관관계를 체득한 겁니다. 자, 지금 본전 당일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위생 선생님들은 이제 요거를 파우더를 뿌려가지고,
스캐너로 교합 부위에, 교합의 얘를 스캔합니다. 쭉 전체적으로 다 긁으면 돼요. 쭉 전체적으로. 자, 상악 지금 들어가 있고 하악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 교합 칸에다가 얘를 넣으면은 자, 어떻게 되냐면 기공소에서는 얘가 아까 똑같은 부위를 클릭하겠죠. 자, 바이트를 클릭합니다. 자, 하악에. 자,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레진으로 우리가 마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부위를 찍는 거예요. 자, 이거 위생 선생님들 하지 마시고 작업 헷갈리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주면 기공사 선생님들이 찍어서 맞춥니다. 자, 같은 부위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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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그래서 제이포크는 본 뜨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 레진볼만 인계하는 거예요. 3점을 당기하면 3개만 남기면 돼요, 보통. 2-3개 정도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멀징이 됩니다. 보이시죠? 그 인상이 이제 거기에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상악도 보시면은 상악도, 자, 상악 Q. 자, 상악이죠. 상악도 역시 마찬가지로 레진볼을 클릭합니다. 클릭, 같은 부위, 클릭, 클릭, 클릭 3개 지금 한 거예요. 클릭하면은 상악 인상이 아까 제이포크에 딱 달라붙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상악과 하악이 마운팅이 바로 되는 겁니다. 자, 본 뜨는 당일날, 자, 이런 수식들이 되면 되는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은 이 모든 과정이 10분 안에 끝나요. 10분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를 보내면 되고, 만약에 인트라올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상악 본 뜨고 하악 본 뜨고 그 다음에 제이포크 본 떠서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소에서 알아서 마운팅을 하시겠죠. 자, 이러한 임상술식에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이 좀 협조해서 도와주시면은 원장님들이 아주 편하게 조릴레이션과 인상체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케이스를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보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 환자는 아침에 오셨어요. 아침에 오셨는데 이제 상악에 보시면은 치주염이 너무 심하죠. 상악에 페리오돈탈티가 너무 심하고 손 대면 톡 하고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빠질 것 같은 치아가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아주 멀리서 오시는데 왜 그러냐면 근처 병원에 갔더니 이를 빼고 꼬맨 다음에 자, 다음에 본을 뜨고 또 높이 잡고 한 3번 정도 더 오시면 임시틀니가 나올 거예요. 그동안 한 1-2주 정도 이 없이 지내셔야 돼요 라고 말을 듣고, 이 50대 환자분인데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요즘은 제가 왜 이 부산대 양산에 있지 않습니까? 양산까지 오신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면은 조금 개인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검색을 하죠. 이분들이 보호자분이나 환자분이 검색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한다고 하는 병원이 있으면 찾아갑니다. 왜 대부분의 많은 환자들이 서울 강남으로 가는지 아십니까? 거기서는 짧은 시간에 탁탁탁 체계화된 진료 형태로 이제 그쪽에 다 해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출장 간다고 서울에 KTX 타면은 특실에 앉아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다 치과 가는 분들이에요. 서울에. 그 막 자기들끼리 얘기하다, 어머 저는 분당 어디 가는데, 저는 강남 어디가 안 좋으세요? 다 들어보면 치과 얘기야. 자기는 이제 오늘 임플란트 이슈로 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럼 얼마예요? 제일 먼저 물어보세요. 거긴 얼마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특화된 치료가 있으면은 원장님들께서 보통 이제 홍보를 많이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하고 오시는데 이분도 이제 검색을 하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상악을 이제 아침에 바로 뺐어요. 뺐다기보다는 잡아당기니까 쑥쑥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빠지는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상악에 이제 레진볼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발치화가 있기 때문에 얘가 또 중첩 부위예요. 거칠거칠한 부위가 많으면은 굳이 레진 부위를 할 필요 없고, 아주 힐링이 잘 되고 틀니 쓴 지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까 앞서 보여준 동영상처럼 레진볼을 달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거나, 임플란트에서 보면은 너무 쉽죠.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짝짝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그 구멍에 맞춰가지고 이제 인상 뜬 걸 중첩하면 되는데, 이 환자는 이제 발치화를 중심으로 중첩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를 뺐어요. 아침에 이를 빼고, 자, 이를 빼고, 그다음 밑에는 그 틀니 뭐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환자분 더 쓰겠다 해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아랫뒤는 그 쓰고 위에 틀니만 오늘 오후에 넣어드리겠다. 자, 시작했습니다. 자, 스캔을 뜨고요. 상악 스캔을 뜨고 하악 스캔을 떴습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이거 빼고 또 떴는데 그 사진이 지금 없는데 이거 틀니 빼고 떠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지저분하게 떠진 게 아니고 이거 아주 잘 떠진 인상이에요. 자, 보시면은 막시랄 노치 부위하고 프레늄 부위하고 그다음 베스티블 부위가 딱 한 겹으로 나와 있죠. 이게 여러 겹으로 떠지면은 시커멓게 보여요. 이거. 자, 여러 겹으로 떠지면은 틀니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한 겹으로 이게 자신이 없으면 알지네이트로 인상을 뜨거나 실리콘으로 인상을 뜨고 그 내면을 모델 스캐너나 인트라올 스캐너를 뜨시면 돼요. 자, 그러면 차라리 그게 더 정확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뜨시고 하악도 떴습니다. 자, 그럼 본뜬 날 집에 가시면 안 되니까 이제 조 릴레이션을 떠야 되겠죠. 오크루잘 왁스린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고, 자, 먼저 상하게 이 당시는 프린팅을 한 재료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옛날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팅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상하게다가 어데시브를 바르고 육전치를 끼웁니다. 육전치를 끼우고 버티 믹싱해서 입안에 넣고, 환자분은 거울을 잡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거울을 잡고 있고 거울을 보면서 육전치의 위치를 서로 디스커션해요. 자, 하악의 육전치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악 육전치의 위치가 사실 자연스럽게 정해지는데, 근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육전치를 보면서 서로 디스커션하면서 자기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정한 그 위치대로 이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육전치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바디를 이용해 가지고 인상을 한 번 더 뜨죠. 자, 본을 뜨는 건 아니고 그 거친 부위, 이 울퉁불퉁한 부위를 인계하는 겁니다. 이 울퉁불퉁한 부위가 있어야지 상악 본 뜬 게 붙을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하고, 하악은 치아가 남아있는 부위는 잘라내시면 돼요. 치아가 남아있는 부분은, 이분 앞니가 남아있잖아요. 아랫니 앞니가. 지금 본 뜨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본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필요 없는 부분 다 날려버려요. 날려버리고, 자, 역시 어데시브 바르고, 자, 실리콘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앞에 남아있는 치아의 링구얼 파트하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 부위가 딱 정확하게 찍히죠. 이 부위가 다 중첩하는 부위예요. 그러니까 이 부위만 떠지면 돼요. 다른 부위는 뜰 필요 없고, 사실 뒤에 나올 필요도 없는데 요거 나중에 고디같이 그리려고 제가 뒤로 뺀 거고, 이 부위만 있으면 클릭 같은 점만, 거칠거칠한 부위만 클릭하면 이제 붙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떠냅니다. 자, 그래서 잘 뜰 필요도 없고 그냥 중첩할 부위만 딱딱 떠내면 된다는 거. 요게 이제 포인트고, 그래서 과정이 복잡하지만 실제 임상 술식 자체는 간단하다는 거. 요걸 명심하시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악에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자, 치아의 링구얼 파트하고 링구얼 서피스하고 설면하고 뒤쪽 면,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위치를 인기한 걸 보이실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핀을 끼우고 VD를 잡고요, 그죠? 높이를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즈, 여자분들이 쓰시는 루즈 있죠? 이런 거, 요거 제가 남포동에서 사온 건데 하나에 1,000원짜리. 이렇게가 발라가지고 이렇게 쓰시면은 저 정확히 잘 보입니다. 아니면은 교합지를 한번 문지르면 돼요. 윗면에다가 바닥에 문지르고 육전치를 빼야 돼요. 왜 빼야 되냐 하면은 하악을 움직여야 되니까 걸린단 말이죠. 턱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빼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상하게 양손을 잡고, 이건 이제 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범위를 넘어설 것 같아요. 원장님이, 자, 시야를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다물고 앞으로 내미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자, 정확하게 이렇게 그리고 이 환자 같은 경우 턱 관절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세 발 모양이 안 나와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보통은 그냥 헤비추얼 포지션, 뭐냐면 환자 습관으로 고개를 약간 뒤로 젖히고 앉은 상태에서 뒤로 젖히고 탭 찍어서 딱 똑같은 부위로 찍히는 점을 CR로 잡아도 됩니다. 별 차이는 없는데, 이렇게, 하지만 이 환자는 이제 세발 모양은 아니지만 턱 관절이 안 좋아서 좀 벌어져 있지만 그 선들이 모여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한 점으로 모여 있으면 그게 CR이에요. 자, 약간 지겨워지시죠? 약간 지겨워지셔서 정신이 없으실 텐데, 자, 잘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라운드 바로 이 세 점이 모이는 점을 살짝 파줍니다. 홈을 파주고, 그럼 이제 아래쪽 핀이 거기에 딱 끼겠죠. 끼어서 안 움직입니다. 그럼 이 깊이를 얼마나 파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적당히 대충 위에 핀이 걸릴 정도로, 뭐 정해진 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파주면 됩니다. 자, 보통 고디같이 트레이싱을 많이 하는 원장님들은 원리를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시야를 잡으실 거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생 선생님들은 이제 입은 담은 상태에서 이제 원장님이 뻗다디가 이제 뭐냐면 실리콘, 바이트 머티리얼, 실리콘으로 뜨는 바이트 뜰 때 쓰는 그 머티리얼을 양쪽에다가 이렇게 짜주면은 이제 바이트가 다 떠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상악 뜨고 하악 뜨고 이제 조 릴레이션 떴죠. 자,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하는 거 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여기 이후에는 이제 페이셜 스캐너를 가지고 있을 때는 또 어떻게 하느냐. 자, 점점 이제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페이셜 스캐너는, 여러분들 지금 병원에서 혹시 페이셜 스캐너가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5% 미만, 한 2, 3% 미만일 것 같은데, 개인 병원에서는 그냥 앞으로는 대중화될 겁니다. 대중화되는데, 자, 점점점 이제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안면 스캔, 얼굴을 스캔한 거하고 그 다음에 입안에 치아하고 중첩을 시켜야 돼요. 중첩을 시켜야지 우리가 아바타라고, 이제 아바타 뭔지 알죠? 영화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모조된, 그냥 그 우리를 꼭 닮은
이제 디지털상에 이제 그런 모조 모형이 나타나는 건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중첩을 하려면 치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무치아 관자는 치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중첩이 안 됐어요. 원래 안 됐는데 이 JB 포크를 그냥 물고 찍으면 육전치가 이제 생기기 때문에 중첩이 됩니다. 자, 조금 헷갈리실 텐데 좀 차려주시고. 배고프시죠? 자, 페이셜 스캔을 찍습니다. 자, 육전치를 먼저 JB 포크를 아까 떴지 않습니까? 자, 지금 뭐까지 했어요? 위에 번 떴고 밑에 번 떴고 JB 포크 떴고, 걔를 빼지 말고 그대로 문 상태에서 환자한테 스마일 하고 페이셜 스캔을 찰칵 찍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탁 나오거든요. 자, 얼굴이 나올 때 이 육전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이 육전치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상악 육전치가 아니고 아까 JB 포크에 있는 육전치입니다. 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중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에 딱 찍혀졌죠? 그러면 자, 이게 JB 포크를 물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와요. 자, 지금 특정 페이셜 스캐너를 찍어서 이러는데 다른 스캐너는 이게 잘 안 됩니다. 아직까지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쭉 찍는다든지 뭐 이렇게 총 같은 거 가지고 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거는 안 되고요. 그런 제품으로는 안 되고, 그건 사양이 낮은 거고, 이런 거는 아직 사양이 좋은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이 있으시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고, 가지고 있지 않은 원장님 같으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스킵해도 됩니다. 스킵하고 팝보고 쓰시면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앞면 스캔이 있으면은 아까 제가 그 팝보 얘기할 때처럼 정중선, 교합평면, 뭐 캠퍼스 라인, 길을 다 보이게 찍어야 되거든요. 길을 다 보이게 해서 찍으면은 그 교합평면이 전부 다 입안에서 화면상에 다 보이죠. 거기에 맞춰서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는 있으신 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캠퍼스 플레인에 맞춰서 교합평면 설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JB 포크를 조금 삐딱하게 놨다 그러면 수정도 가능해요. 좀 수정해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JB 포크 스캔한 건데, 자, JB 포크 스캔한 거를 어떻게 돼요? 이 육전치를 기준으로 여기 세 점 클릭하면 아까 앞에 페이셜 스캔에서 육전치 클릭하면 얘가 다 달라붙어요. 달라붙겠죠? 그 다음에 상하게는 아까 레진볼을 클릭하고 똑같이 클릭하면 아까 입밴드를 클릭하면 다시 달라붙겠죠. 그리고 하악도 치아를 바탕으로 달라붙겠죠. 달라붙으면 이제 이런 모형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모형이. 얼굴도 나오고, 지금 이 환자의 눈이 보여서 참 죄송한데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상악과 하악의 그런 악관관계가 이렇게 잡혀 있는, 입안에서 어느 정도 위치한다, 요거까지 다 보여주는 이런 마운팅이 된 겁니다. 마운팅이 되면은 이제 랩에서 이게 JB 포크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요 육전치에 맞춰가지고 얘를 붙였다 뗐다 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디지털상에서. 그래서 여기 붙여보고 육전치에 맞춰가지고 배열을 합니다. 이렇게 인공치 배열을 하고, 교합평면 맞는지 확인하고, 가상교합기까지 넣어가지고 교합 조정 다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디자인을 끝내고 프린팅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게 이제 템포럴 덴처예요. 정말 허접해 보이지만 나름 쩍 달라붙고요. 임시 틀리기 때문에, 당일날 만드는 틀리기 때문에 이틀 느끼고 이제 집에 가시는 거죠. 자, 집에 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잇몸 부위를 만약에 오래 필요하다면은 잇몸 부위에 빨간색 이제 레진을 입혀드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루 만에는 좀 힘들고요. 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잇몸이 거의 안 보이는 환자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제 최종 틀니는 근처 병원 가서 만드세요라고 했는데, 이제 근처 병원에서 이걸 보더니 무슨 틀니를 이따위로 만들었냐고 한 대 가서 하랬대요. 나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하루 만에 만든 틀니라는 걸 환자가 얘기 안 했나 봐요. 하루 만에 만드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더 이상 해드려. 그죠? 자, 이거에 색을 넣거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원장님은 그렇게 해서 저한테 다시 보냈어요. 자, 어쨌든 상당한 엄청난 테크닉이 들어간 아주 디지털화된 그런 최신 틀니임에도 불구하고 생긴 것만 보고 이제 근데 환자는 되게 만족하고 잘 씹히고 잘 붙어 있고 예쁘고, 환자분이 예쁘다는데 뭐 누구를 위한 치료입니까? 환자를 위한 치료인데. 자, 3개월 뒤에 오셨어요. 3개월 뒤에 왔더니 잇몸이 깨끗하게 안 물었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최종 틀니를 어차피 보험되는 환자가 아니니까 디지털 틀니로 내일 넣어드리겠다. 오늘 주고 가면 내일 받아가실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자, 티슈 컨디셔너가 뭔지 아시죠? 자, 우리가 이를 빼고 나서 틀니 하방에 넣는 말랑말랑한 티슈 컨디셔너라는 게 있습니다. 자, 소프트 라이너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티슈 컨디셔너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처가 있을 때 넣는 거고, 티슈 컨디셔너 한 달 이상 쓰면 안 되죠. 곰팡이 핍니다. 소프트 라이너라고 돼 있는 거는 뭐 3개월이나 6개월까지 쓸 수 있는 건데, 자, 그래서 티슈 컨디셔너를 이용해 가지고 믹싱을 하고 그 틀니 있죠.
임시 틀니 하방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왜냐하면 발치하고 이제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갭이 많이 생겼겠죠. 그걸 넣고 자 구강내에 끼우고 환자한테 목캔디를 하나 줍니다. 목캔디를 하나 주고, 아니면 알사탕 큰 걸로, 아니면 점심시간이면 점심 먹고라고 하고, 얘를 끼고 사탕을 쭉쭉 빨아 잡수세요. 자, 이게 뭐냐면 보도몰딩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보도몰딩이 뭔지 알죠? 자, 보도몰딩이라는 거는 틀니의 변연에 보도를 몰딩한다, 형태를 만들어 주는 건데, 보통 뭐 그 뭐지, 그 왁스를 이용해 가지고, 알루왁스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그 보도몰 모델링 컴파운드 가지고 이렇게 보도몰딩을 하시는 걸 보고 배우셨겠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 아마 실리콘으로 하실 텐데, 저 틀니 같은 경우는 환자가 직접 만들어주는 보도몰딩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얘를 끼우고 대기실에 앉아서 사탕을 쪽쪽 빨아 잡시라고 해요. 절대 깨먹지 말고. 그러면 환자가 빨면서, 뭐냐면 이게 입을 움직이잖아요. 입을 움직이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환자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와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오거든요. 자, 만들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티슈 컨디셔는 끼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드리고 내일 오세요 이러면 되는데, 가기 전에 얘를 뜬 거를 모델 스캔을 합니다. 스캔을 딱 해두고, 모델 스캔을 해두고, 나는 이대로 최종 틀니 만들 거니까 모델 스캔하고 그 템포 틀니는 끼고 가시는 거예요. 끼고 그대로 뜯어내지 말고, 티슈 컨디션은 어차피 한 달 이상 쓰는 거, 한 달 정도 쓰는 거니까 끼고 가시고, 나는 걔를 스캔하고 디자인 약간 편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밀링 덴처를 만들어 줍니다. 자, 밀링 덴처는 아직 강도가 괜찮아서 최종 틀니를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비싸요. 블럭 값이 비싸고 기공료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 틀니는 쓸 수가 없고, 지금 보험 틀니 또 디지털 쓰면 또 보험도 안 되죠. 좀 안타까운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약들이 좀 있습니다. 뭔가 임상회 할 때. 자, 어쨌든 이렇게 이 환자는 어차피 50대여서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디지털 틀니를 이용해 가지고 최종 틀니를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끼워 드리고 환자 끼고 가시는 거죠. 자,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모든 틀니의 치료가 바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JB 포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할 때 컨벤셔널한 방법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컨벤셔널 방법에서.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 같이 이렇게 JB 포크, 환자가 JB 포크를 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눈을 지금 보여드리는데 평행하게 맞춰야 되니까, 요거 육전치를 빼내고 핸들을 끼운 다음에 팝볼을 끼울 수 있어요. 딸깍 끼우고 이 상태에서 교합평면을 맞추고, 그죠? 전방부 맞추고 캠퍼스 라인 맞춰가지고 안 움직이게 5초 순간 접착제 붙이고 기공소로 보내주면 여기에 맞춰서 마운팅을 한다고. 자, 무슨 말이냐면 상악 모형,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디지털 아니고, 정신 차리시고요. 디지털 아니고, 죄송합니다. 디지털이 아니고 컨벤셔널, 전통적인 틀니입니다. 자, 전통 틀니 상악 모형, 하악 모형, 그 다음에 제이포크 이렇게 어퍼, 로얼, 그 다음에 CR 잡고 팝보까지 걸어주고. 자, 이 과정은 이해되시죠? 여기 육전치를 빼면 여기 커넥션 부위에 이 핸들을 끼울 수 있어요. 핸들 안에 이제 팝보를 딸깍 끼우는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딸깍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팝보에 맞춰서 마운팅. 자, 팝보 위에 JB 포크 위에 모형 끼우고 밑에 모형 끼우고, 그 다음에 팝보하고 바닥면하고 평행하게 마운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평균식 마운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얘를 제거하면 이렇게 마운팅이 딱 되죠. 요거는 기공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기공사 선생님들이 혹시 이게 뭔 말인지 모르면 우리 위생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냥 대충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도 모르면 유튜브에 동영상 다 있으니까 보라고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위생 선생님들이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과정으로 마운팅이 됩니다. 마운팅이 되면 아까 JB 포크의 하판을 떼버리고 상판만 끼운 상태에서 상판 육전치에 맞춰서 하악 육전치를 배열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상악 육전치 배열하고 왁스 덴처를 만들죠. 자, 이게 이제 뭐냐면은 두 번째 환자가 내원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첫날 내원했을 때 본 뜨고 위알 본 뜨고 졸레이션 다 해버리고, 차트는 반드시 적으셔야 돼요. 졸레이션 체득했다고, 최종 이상 떴다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맞춰가지고 이제 배열된 왁스 덴처를 입안에서 검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된 거를 교합 조정 원장님이 하시고, 원장님이 바이트를 한번 잡아줄 겁니다. 잡아줘서 보내면 최종 틀니가 이렇게 나오겠죠. 즉 3번 만에 이제 완벽한 틀니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이제 하실 수 있는 원장님하고 같이 계시다면 이런 것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덴처를 만드는데 기공소로 왔다 갔다 하는 택배가 너무 많고, 또 환자의 내원의 수도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종 틀니가 들어간 거죠. 3번 만에 만들어진 최종 틀니입니다. 대략적으로 잘 맞고, 하지만 이때도 똑같이 틀니는 교합 조정을 또 하셔야 되죠. 입안에서 약간 변형이 있기 때문에 교합 조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뭐 팝보고 나오고 제이포고 나오니까 그 제품만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얘들을 왜 쓰는지 그 원리와 우리가 임상에서 뭘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중요한 것들을 탁탁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고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이제 좀 일부 원장님들이 많이 진료하고 있는 오로넥스, 한국에서는 오로넥스가 많이 실패를 했는데 최근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자, 그래서 오로넥스 치료에 대해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 위생사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로넥스를 먼저 개념을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이런 것도 오로넥스죠. 치아가 하나도 없는데 임플란트를 잘 심어가지고 어버트먼트를 만들고 커스텀 어버트 만들고 위아래 다 지르코니아 보철을 넣고 고정해 버리는 거. 자, 이게 이제 보통 오론X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오론4라는 거는 이제 브레네막에서 나온 제품명이고 4개를 심어서 하는 거. 그것보다 더 많이 심는 거 오론X라고 그러는데 그럼 오론X를 심고 고정성 보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할 때 뭐 원장님들이 다 결정을 하시겠지만 임플란트가 잘 심겨져 가지고 어느 정도 평행하고 그다음에 교환면에 구멍이 다 뚫릴 정도로 잘 심겨졌다면 이거는 쉬운 오론엑스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건 없어요. 사실 이렇게만 되면 이렇게만 심겨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클루자 서피스 안에 스쿠리올이 딱딱딱 뚫리게끔만 원장님이 심어주시면 사실 그렇게 뼈만 있다면 뼈만 있고 몸 상태가 좋다면은 이런 거는 사실 그냥 너무 땡큐한 거죠. 너무 감사한 치료인데 너무 쉽고 그리고 유지 관리에도 위생 선생님들이 하시는 유지 관리나 뭐 청소하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죠. 제대로 안 심겨졌을 때 이렇게 6개가 제대로 심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팔라탈로 막 치우쳐져 심겨져 있어가지고 아주 벌키한 두꺼운 보철물이 나오는 요런 케이스고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으셨겠지만 여기 잘못됐다는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청소가 안 된다는 거. 자, 보시면은 여기가 오클루자 설피스에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링구알 쪽으로 팔라탈 쪽으로 구멍이 다 뚫려 있잖아요. 자,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떤 타입의 오로넥스를 해야 될까?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오버덴처를 하든지 아니면 오로넥스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자, 바꿔줘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임플란트의 위치가 그런데 이제 아주 예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잇몸을 이렇게 다 덮죠, 보통 요즘 SNS 보시면은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오로넥스를 만들고 예쁘다고 막 하트가 날아가고 있는데 저는 보철과가 서서 마음이 아파요.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은 얼마나 더 마음 아프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못하고 그죠? 무슨 말이냐면 청소 안 됩니다. 이거 풀어보셨나요? 이게 어떻게 청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듬어 버리면은 근데 이제 요거 주기적으로 풀어가지고 청소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예쁘게 만든다고 이렇게 다 덮어버리면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치료를 하잖아요. 이렇게 다 덮어버리고 나사로 쪼여버리면 이거 도대체 청소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좀 감안하면서 우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환자가 오래 쓸 수 있는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위생사 선생님들도 주기적으로 위생 관리를 좀 해줄 수 있고 문제가 됐을 때 물론 치과 선생님은 노트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좀 왔을 때 심플하게 청소가 됐고 환자가 좀 청소 잘 되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이건 교육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보철물은 이제 어떻게 이제 바뀌고 있는지 잠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들은 자세히 제가 강의를 하지만 우리 위생사 보수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위생 관리 쪽으로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건 지금 아까 보여드린 케이스 이 케이스는 이건 당국대 케이스고 저는 이런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데 보시면 티타늄으로 이렇게 밀링해 가지고 이 몸을 다 덮어버리면 여기 하반부에 이제 장석계 도제가 혹은 레진으로 이렇게 페이싱 이렇게 핑크색을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치아가 아주 어렵고 좋은 보철이에요. 진짜 좋은 보철인데 이게 문제가 이제 나사로 이렇게 다 쪼여버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잘 심겨져 있는 여기 보면 다 구멍이 오클루자 서피스에 뚫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커스텀 넣고 지르코니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잇몸을 다 덮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지금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과서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보시면 ABC의 파닉 형태가 있을 때 이렇게 컨케이브하게 오목 들어가게 잇몸을 덮으면 안 된다고 배우셨죠? 자, 그러면은 치실이나 뭐 청소 전혀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보철물들이 다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은 C나 아주 볼록 튀어나오게, 그죠?
그렇게 이제 컨벡스하게, 우리 컨벡스하다는 말은 이제 볼록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오베이트 하는 판이기라. 그래서 볼록 튀어나오게 하든지, 그래야지 뭐 슈퍼프로스나 들어가서 청소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B처럼 모디파이드 리치랩이라고 하죠. 앞쪽만 살짝 컨택되고 뒤쪽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뒤쪽으로 워터픽을 치든지 뭐 칫솔 넣었을 때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깥쪽 청소가 되는데, 그래 B와 같은 형태처럼 이제 보철물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거를 선생님들도 배웠고 저희 치과 의사들도 학교에 다 배우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왕족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예쁜 것만 보고 자꾸 A처럼 만든다는 거죠. 예쁘게만 만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자, 지금 당장에 환자의 만족도는 크지만 약간 개념 있는 원장님들은 다 의아해합니다. 이거 청소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나사로 다 쪼여져 있는데, 이거 다시 풀어보셨죠, 선생님들? 이거 레진 뚫어내고, 자, 뭐 안에 있는 거 밀봉된 거 커튼이나 아니면 테플론 뜯어내고, 그 다음에 헥사 풀어내야 되는데 이게 구멍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저기 팔라탄이나 저기 링구알이나 막 돼 있으면 이거 고개가 막 입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목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풀어내는데 30분. 자, 풀어내다가 또 헥사 부위 망가져요. 망가지면 헛돌아 막. 원장님 헛돌아에 큰일 났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풀지도 못해. 자, 풀어야지 청소를 할 수 있는 구조물인데 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좀 더 이런 이제 위생관념, 위생적인 그런 이제 그 청소를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좀 하고, 그다음에 환자도 교육이 잘 될 수 있게끔. 근데 뭐 그렇다고 원장님 보고 대놓고 이거 이렇게 파주세요 말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하죠, 그죠?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환자 한번 볼까요? 자, 이 환자. 자, 이 환자 제가 보고 이제 뭐 수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케이스를 제가 요거 말고 2개를 더 가져왔는데 뭐 시간이 조금 안 되니까 여러분들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죠? 자, 보시면 이 환자 잘 보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 위생의사 선생님들이 참 잘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환자를 배려하고 환자의 입장에 맞는 치료를 이제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교육도 하셔야 됩니다. 자, 환자의 위생 교육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자, 이 환자 이제 80대예요. 80대 여자 환자분인데 휠체어를 타고 오십니다. 자,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데 뭐 십몇 년 전에 개인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심었대 그래요. 하악은 몇 개 다 빠지고 오셨거든요. 다 빠지고 오고 이제 그 개인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청소도 안 되고 너무 심하니까 이제 저희 대학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대학병원을 보낸 이유는 뺄 거 다 빼고 틀니로 해달라. 자, 이렇게 해서 오셨는데 왜 그러냐면 십몇 년 전에는 건강하셨던 분이 이제 임플란트가 망가질 시점이 되고 80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스텐트 하시고 당뇨 있으시고 골다공증 맞고 골다공증 주사 맞고 계시고, 이분은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요양사 같이 따라오고 돈은 많은데 힘드신 분이죠.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치료를 할 수 있는 건가?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오로넥스의 개념이거든요. 오로넥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원장님들께는 강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자, 어쨌든 보시면 위에 페리임플란타이티스가 너무 많이 왔는데 저희 치주과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다 살려왔죠. 제가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살리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힘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위에는 완전 고정식 엄청 세고 밑에는 제가 4개만 남겼거든요. 이거 보통 원장님들 빼라고 그럴 거예요. 이걸 왜 살렸어? 미쳤나 보다 이러는데, 내가 이걸 하나 빼는 순간 이 환자는 틀니로 가야 돼. 무슨 말이냐? 움직임 있는 틀니로 가야 돼. 움직임이 있으면 이 환자는 구강건조증이 너무 심한데, 구강건조증이 너무 심해서 엄청 아프고 고통스럽고 계속 휠체어 타고 저한테 오셔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 판단하실 거고, 그래서 얘가 임플란트가 이렇게 12mm짜리 신겨 있었는데 5mm만 뼛속에 묻혀 있는 환자였습니다. 자, 이거 살렸죠. 왜 살렸냐면 얘가 있어야지 오론포가 되니까. 그래야지 잇몸을 누르지 않는 고정성 보철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자, 보시면 입안을 보시면 완전히 건조증 엄청 심하죠. 지금 보이실 거예요. 이 환자분이 엄청 구강건조증 심하고 거기다가 상악이 전부 다 고정성 보철, 지르코니아하고 골드로 돼 있어요. 엄청 힘이 세죠. 자, 힘이 센데 밑에 4개가 견딜까? 자, 이거는 이제 의사가 판단해야 되죠. 왜냐하면 4개로도 견디는 환자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왜? 80대에 휠체어 타고 다니시고 손도 제대로 못 쓰시고 힘이 없어 지금. 그냥 부드러운 거라도 식사하는 게 손이셔요. 자,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4개를 억지로 살려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죠. 80대에 뭐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년만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분 10년만 재치료 안 받고 어떻게든 10년만 이렇게 청소 편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계획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임플란트 하나를 뼈가 많이 녹아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원장님들이 프랩을 할 거예요.
프랩을 해버려가지고 원바디 임플란트처럼 생각할 거예요. 이 위생사 선생님들 임플란트에 대해서 많이 아시겠지만 이거 임플란트 나머지는 이제 픽업 임프레션 인상을 뜨고 얘는 이제 치아처럼 생각하고 프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장님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를 밀드바를 만드는데 밀드바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artificial 리치예요. 자, 이 개념 한 가지만 외웁시다. artificial 리치. 이게 뭐냐면 인공 치조골. 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뼈 이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막 어디서 뼈를 떼가지고 붙여서 잇몸을 만들 수도 있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철물로 잇몸을 만드는 거예요. 보철물로. 그냥 뼈 이식 추가로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자, 이런 게 이제 오른포의 제대로 된 정직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리치를 딱 그렇게 만들어 주는데 밀드바를 이용해 가지고 쫙 만들어 줍니다. 요즘은 캐드캠으로 다 만들거든요. 옛날에는 기공 선생님들이 캐스팅을 했는데 이렇게 밀드바를 만들어 주는데 자, artificial 리치의 개념이 뭐냐면은 틀니에 치아가 놓이는 하방에 뼈가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있는데 이 밑에 바로 뼈 있죠. 똑같이 얘도 이 막대가 놓이는 치아 하방에 와야 돼. 그래야지 쩌걱쩌걱 안 움직여요. 그래서 그 개념을 꼭 적용해야 되고 요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잘 보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보철물을 만들었어요. 틀니. 자, 틀니를 만들었는데 이게 오른포예요. 오른포인데 무슨 오른포가 틀니 같죠? 자, 플라스틱으로 만들고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지르코니아로 다 통째로 만드셔도 되는데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우리 기공사 선생님들이 리치를 엄청 길게 만들어서 틀니처럼. 그래 보시면 전부 제가 깎았거든요. 깎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이게 제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이건 오른포인데 잇몸을 덮거나 잇몸을 누르면 환자가 아파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청소도 안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오른포를 만들었냐면은 일주일이나 한 달마다 요양사가 뺄 수 있는 오른포. 그냥 손으로 빼면 톡 빠지게끔. 하지만 환자가 빼고자 하는 틀니가 아닌 거예요. 자, 위생사 선생님들도 잘 아셔야 될 게 틀니는 꼭 밤에 빼야 된다. 그 누가 정한 건데요? 틀니가 잇몸을 다 덮고 있고 그리고 덜컥덜컥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나 기도를 맞거나 현기성 세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예전에 이런 레진으로 브레네막 브릿지라고 레진으로 이를 다 만들어가지고 고정하는 보철물 옛날에 썼었잖아요. 걔는 왜 안 빼도 됩니까?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돼요. 이게 틀니가 아니고 고정성 보철이긴 하지만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빼서 청소할 수 있고 치과에 와도 위생사 선생님들이나 치과 원장님이 나사를 풀어서 빼는 게 아니고 이젝터로 톡톡 치면 톡 빠지게끔 돼요. 자, 이렇게 청소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보철물이 굉장히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이도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떠 있게. 이건 틀니가 아니기 때문에 잇몸을 덮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여기 메탈로 치아를 다 싸줘요. 왜냐하면 대합치가 고정성 보철이기 때문에 아니면 레진이 다 깨져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환자를 배려해서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여기 잇몸하고 자, 여기 보시면 잇몸하고 이 밀드바를 넣은 건데요. 이게 artificial 리치인 거예요. 이게 잇몸인 거예요, 이제. 이 잇몸하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잇몸 사이는 반드시 2mm가 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2mm. 자, 2mm가 안 떠 있으면 혹시 하다가 이거는 말씀하셔야 돼요. 아, 원장님 이거 조금 더 파주시면 안 되냐고. 왜냐면 이걸 파야지 청소가 돼. 자, 2mm면 무슨 얘기냐면 2mm면 여러분들 칫솔질만 해도 청소가 깨끗하게 돼요. 1mm면 칫솔질만 안 돼요. 워터픽을 쓰든지 치간 칫솔 넣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 큰일 나요. 이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잇몸이 자라올라요. 막 자라올라 잇몸이 막 자라오면서 썰커스가 깊어져요. 그 깊어지면서 음식물이 들어가거나 오히려 염증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거 노출되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요. 양치만 하면 다 없어지니까. 어차피 뼈가 녹아 있는 상태니까 2mm를 꼭 띄워야 된다. 요거만 자, 두 가지 다시 외울 거. artificial 리치는 반드시 치아의 하방에 놓여야 된다. 그리고 인공치조골이고 밀드바는 청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잇몸과 2mm가 떠 있어야 된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교과서나 책에 다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떠 있어야지 칫솔질만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게 왜 필요합니까? 자, 이 환자분은 요양사에 의해서 청소가 된다고. 환자분은 휠체어 타고 이거 손을 제대로 못 써요, 지금. 그러면 요양사가 칫솔질만 해도 청소가 되도록 해야지 요양사가 언제 그 치간 칫솔 놓고 있고 뭘 합니까? 그렇게는 힘들다고. 워터픽은 쓸 수 있어요. 워터픽은 쓰도록 요양사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요양사가 아니고 이제 보호자가 오더라도 청소하는 교육을 보호자들한테 시켜야 되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앞으로 훨씬 많아질 거예요. 고령화사가 되면서.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청소가 되는 형태로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2mm면 칫솔로 돼요. 칫솔로 문질러도 다 청소돼요. 1mm면은 치간 칫솔이나 치실 넣어야 되고 워터픽 써야 돼요. 이거 요양사 잘 못합니다. 보호자분이 어떻게 이걸 다 칫솔 문지르는 말 줄 알지. 자, 그래서 하지만 또 매일 빼고 자서는 안 돼요. 반드시 청소하고 또 끼고 자야 돼요, 환자분은. 그렇게 돼야지 환자분이 뭐 이렇게
이런 밀드바나 어떤 보철물에서 잇몸에 상처도 안 나고 이제 그렇겠죠. 그 끼고 주무시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최종 보철물 보시면은 이 보세요. 혀가 이렇게 말라 있는데 이걸 내가 보철물을 덮어가지고 눌러주면 이 환자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환자들을 이렇게 artificial 리치를 만들고, 자, 그래서 오론 4의 개념, 오론 X의 개념은 너무나 많지만 혹시나 위생 선생님들께서 아주 잘 심겨져 있는 그냥 어버트먼트하고 지르코니 하는 거는 사실 오론 X의 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이런 걸 극복하려고 만든 오론 X거든요. 위치도 임플란트 위치도 안 좋고, 예? 그다음에 환자한테도 청소성도 용이하게 부여해야 되고, 이를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쓰는 이제 이런 오론 X도 이제 포함된다. 그래서 6가지 타입이 있는데 오론 X가 오늘 그 얘기는 다 못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나사로 조이면 안 되기 때문에 로케이터나 전용 어태치먼트를 한 2개 정도 달아줘요. 달아주고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끼고 있는 거죠. 끼고 있고, 저 보시면은 이거 그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틀니하고 이 보철물하고 잇몸 사이에 다 떠 있어요. 구멍이 다 나 있거든요. 워터픽을 따라서 이거 치라 그래야 돼요. 워터픽 팁이 드드드드드드 치면은 여기 따라서 요양사나 보호자가 쭉 쳐줄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잇몸 뒤로 물이 확 늘어있어요. 그럼 환자가 그래요. 아우, 밥 먹고 나면 여기 음식물 많이 저류돼 끼어 힘들다고. 그래도 끼어서 안 빠지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끼어서 안 빠지는 작은 공간보다는 큼직하게 뚫어서 바발이 들어가게 했어요. 그게 훨씬 오래 가요. 그게 훨씬 임플란트 오래 가고, 청소도 누구나 해도 해줄 수 있고. 자, 그런 컨셉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잘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죠. 지금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케이스 하나 더 볼까요? 끝내야 됩니까? 아, 더 길게 하라고요. 아, 보수 점수 때문에 연자는 전혀 배려 안 하네요.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자, 보시면 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요러한 이제 보철물이, 제가 제품명 말씀 안 드리겠지만 모 임플란트 회사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요. 요 보시면은 요런 거죠. 이를 넣었을 때, 자, 밀드바하고 반드시 2mm 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사에서 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태치먼트 붙어야 되고, 여기 워터픽을 치고 있는데 얘를 빼지 않더라도 워터픽으로 링과를 쭉 치면은, 요 링과를 치면은 물이 들어가서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끔 박할 쪽도 협측에도 잇몸하고 붙으면 안 돼요. 자, 요런 식으로 보철물을 항상 만들어 주셔야 청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자, 아주 멀리서 오는 환자분 한번 볼까요? 자, 이 환자분 보시면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케이스를 천천히 해야 되겠다, 그죠? 자, 보시면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이거 제대로 심겨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원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심었죠. 왜냐하면 상하계는 사이누스 리프트하고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고, 하하계는 앞니만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심을 수가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이제 오로넥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악은 오버덴처로 가야 되고, 왜냐하면 뒤쪽에 임플란트가 없으니까 움직임을 허용하는 오버덴처로 가야 되고, 상악 같은 경우는 뒤쪽에 구치부에 6개나 심겨져 있기 때문에 고정형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오로넥스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 위치가 엉망이기 때문에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넣고 지르콘을 넣었다면 중간이 딱 깨지겠죠, 그죠? 그리고 제대로 예쁘게 청소도 전혀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머릿속에 그려진 시입니까? 네. 이게 연배가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위생 선생님들은 딱 보고 한숨을 하실 거예요. 저거 어떻게 청소해? 그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병원 똑같이 전공의들이 그랬거든요. 이제 어쨌든 딱 보자마자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 예후가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나 훌러덩 빠질 수 있어요. 임플란트 전부 다 청소 제대로 안 되면.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자, 먼저 저한테 왔을 때 상악과 하악에 밀드바를 이용한 오버덴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위에가 근데 6개나 심겨져 있는데, 오버덴처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했죠. 6개가 심겨져 있으면 덴처 타입으로 갈 필요가 없죠. 자, 이 몸을 다 덮고 있는데, 자, 그래서 상악과 하악을 봤는데, 자, 이걸 이제 이게 아주 청소성을 우리가 부여하지 않으면, 자, 얘를 빼봤거든요. 자, 뺐을 때 어떻게 되냐? 자,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나 밥 먹으면서 보시는 분들은, 자, 이게 고춧가루 같죠, 그죠? 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음식물이 이렇게 많이 끼어 있는 거예요. 안에 여기 보철물 하방에 완전히 냄새도 많이 나고 너무 심한. 자, 이분이 청소를 안 하시는 분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우리 위생 선생님들 잘 기억할 게, 우리가 차팅하잖아요. 차팅할 때 물론 이제 의사 차팅을 하지만 이제 어떤 기록을 할 때, 그 히스토리 기록할 때, 예전에 풍치가 와서 치주병이 걸려서 이가 빠진 환자들, 이런 환자들 임플란트 넣어도 역시 치주에 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딱 이제 대표적인 게 그거예요. 페리오돈타이티스. 그러니까 치주염 환자가 이를 뺀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임플란트 넣었을 때 정말 청소해 주는 생각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치과사 사이에서는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임플란트 학회가 있거든요. EAO라고. 혹은 ITI 컨센서스 이런 걸 들어보셔서 보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해요. 반드시 밑을 펑펑 뚫어주라 그래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근데 히스토리가 페리오돈타이티스가 아니고 뭐 사고나 아니면 이제 나이 들어서 흔들려서 깨졌다든지 이제 그런 병력이면은 사실 청소를 아주 잘해주나 안 해주나 예후가 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환자만 좀 다른데. 근데 분명히 유전적으로 치주염에 걸리는 환자들은 이렇게 됐을 때 엉망이 됩니다. 자, 이 환자는 벌써 본노스가 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심각하게 덜어놓으면 빨리 넘기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러면 이걸 청소를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자, 무조건 바를 2mm 뻥뻥 띄워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임프레션을 떴죠. 자, 픽업 임프레션. 자, 밑에는 그냥 그대로 오버튼 쓰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매일 빼니까 청소가 가능한데, 위에는 자, 이게 매일 빼지 않는 그런 이제 오로넥스로 가야 되니까 저희가 보시면 임플란트 위치가 엉망이죠. 자, 이런 경우에 아까 뭘 만들어 준다 그랬어요? 아티피셜 리치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랬죠. 아니면은 다 부러집니다, 보철물이. 자, 그래서 얘를 자, 픽업 임프레션을 떠야 돼요. 자, 원장님께서 물론 지시를 하시겠지만 보통 원장님이 뜨시겠지만 이제 혹시나 픽업을 뜨시게 될 때 자, 그냥 대충 뜨면 됩니다. 자, 대충이란 말을 제가 좋아하는 게 문제가 이거는 틀니가 아니거든요. 잇몸을 뜨는 게 아니고 임플란트 위치만 잘 잡아서 뜨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트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 트레이 말고 플라스틱 트레이나 구멍 내 가지고 이렇게 본 뜨시면 돼요. 자, 본 뜨시고 그 당시에 JB 포크가 없는 시대의 환자였기 때문에 그냥 덴처를 복제해 가지고 저희가 마치 오크라님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JB 포커가 있었으면 그냥 금방 했을 텐데. 어쨌든 이건 몇 년 지난 케이스여가지고, 자, 거기에 팟보를 붙이죠. 팟보를 붙여서 정중선, 그 다음에 캠퍼스 라인, 정중선, 캠퍼스 라인, 그다음 동공간섭 평행하고 VD에 맞춰가지고 이제 VD를 잡는 겁니다. 자, 거기 아까 다 수업을 했고요. 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다 잡아주죠. 그러면은 이제 마운팅이 되고, 마운팅이 되면 디지털로 디자인을 합니다. 디지털 디자인할 때, 자, 디자인할 때 중요한 것은 잘 보이시면 모르겠지만 이게 잘 보이시나요? 지금 밀드바하고 뒤쪽 사이 뻥 뚫어놨죠. 이렇게 뚫려 있어야지 칫솔모가 들어가요. 청소가 된단 말이죠. 아니면 칫솔모가 안 들어가게끔 되면 문제가 있죠. 자, 임플란트 위치와 전혀 관계없이 인공치 하방으로 바를 만들었는지 확인을 원장님들이 하실 겁니다.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가 찌걱찌걱 움직여요. 치아 하방에 딱 밀드바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다 부러집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청소 잘 되는지 확인하고 템포러리가 나옵니다. 자, 디지털 웍은 3번이면 끝나야 돼요. 3번. 자, 그래서 첫날 임프레션 뜨고 조 릴레이션 뜨고 그 다음에 환자가 오면은 이 밀드바하고 템포러리가 들어가야 되죠. 자, 청소가 항상 잘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뚫어 주셔야 돼요. 자, 가끔 상하게 뚫어주면 발음이 안 된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자, 발음이 잘 안 돼요 하면은 첫 번째 옵션은 노래방을 가세요라고 하시면 되고, 노래방을 가서 노래를 많이 부르라고 하시고, 만약에 그래도 힘들다 하시면은 팔라탈 쪽을 조금 더 덮어주고 바칼 쪽을 뚫어줘야 돼요. 반대로. 어쨌든 어느 한쪽은 꼭 뚫려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워터픽을 쳤을 때 물이 확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다음에 템포러리가 교합적으로 안정되는지 확인하고 교합 조정을 하면 이 템포러리를 그 기공소로 보내주면 기공소에서 이렇게 지르코니아로 카피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3번 만에 끝나는 거죠. 3번째 왔을 때 얘를 끼고 가는데, 자, 우리 위생 선생님들이 한 번 더 주의할 점. 자, 이 끼울 때, 자, 이런 오로넥스는 잇몸을 누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원장님이 바보시가 놓치셨다면 만약에 꽉 끼었을 때 약간 잇몸이 하얘지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자, 그쪽 부위에 피체크를 놓고 한번 찍어보세요. 찍으면 이렇게 꽉 누르는 부위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누르는 부위가 있으면 안 돼요. 얘를 쳐줘야 돼요. 확 쳐야 돼요. 확 쳐서 얘를 다 띄워줘야지 청소가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잇몸에 붙지 않도록, 자, 그렇게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요게 알티피셜 리치에 밀드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놓고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밑에 틀니는 빼고 주무시고, 그죠? 밑에는 틀니니까 이거 완전히 덮여 있는 틀니잖아요. 이런 틀니는 꼭 빼야 돼요. 아니면 안쪽에 현기성 세균이 확 생길 거고, 약 빼주고, 위에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잇몸을 젖혔을 때 구멍이 나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거를 팔라탈로 워터픽을 두르륵 치면 바깥쪽으로 물이 막 쏟아지고, 그렇게 되면 청소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치과에 올 때는 3개월이나 6개월마다, 자,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은 치주염 때문에 이가 빠진 환자는 임플란트를 했을 때 유럽에서는 3개월마다 체크업을 하라 그래요.
3개월마다 치과에서 청소를 해주라 그러거든요. 자, 근데 요즘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주기를 좀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6개월마다 꼭 오실 때, 오시면 얘는 나사로 체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톡톡 치면 톡 빠질 거예요. 좀 톡톡 치면 톡 빠져요. 자, 근데 이제 너무 오랜만에 오시면은 안쪽에 그 뭐지 템포러리 시멘트를 넣어서 좀 보강해 주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템포러리 시멘트를 넣었다 하더라도 톡톡 치면 톡 빠질 거예요. 톡 빠지면은 이제 그 뭐지 워터로 쫙 뿌리고, 우리 그 징지 브러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르르 바이브레이터 이용하는 거, 혹은 이제 뭐 세척을 이용해 가지고 적절하게 하방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얘도 청소하시고 다시 끼고 드르르 끼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지 관리가 쉽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지금 롱터 팔로우 쭉 하고 있고 이런 환자가 엄청 많은데, 저희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다 이런 환자인데요. 이렇게 청소가 잘 되게 했을 때 정말 임플란트가 오래 간다는 걸 느낍니다. 환자가 처음에 좀 불평을 해요. 발음이 안 된다, 바발이 들어간다. 자, 그럼 바발이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아, 이렇게 크게 뚫려 있어야 된다. 자, 이걸 정말 못 참으시면은 그러면 빼는 주기를 당겨야 된다. 그러면 한 달마다 치과 오세요. 혹은 환자분이 직접 빼세요. 자꾸 하는데 이거 빼다가 잘 깨지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이 빼는 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치과에서 좀 빼는 걸 저는 추천하는데, 자, 그렇게 해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최대한 보철물도 라운드하게 컨케이브하게 안으로 움푹움푹 패여 있는 그런 오목한 형태가 아니고 볼록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청소도 잘 되고 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됐나요? 제가 마쳐도 되겠습니까? 자, 오늘 2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뭐 임상에 좀 도움이 되시는 그런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